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 뵙고 있는 함익병 쇼를 오늘은 좀 멀리 지방에 내려와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장마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마철에 피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심한 그 습도 높은 상태가 이제 우리 피부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대표적으로 곰팡이 질환, 두 번째 세균성 질환, 그다음에 높은 습도로 인한 습진, 이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무좀에 대한, 곰팡이 질환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정보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가 되면 뭐 습도가, 여러분도 빨래 말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어컨이나 선풍기의 도움 없이는 빨래를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우리 피부도 똑같습니다. 고온 다습한 상태에서 땀은 많이 나오고, 이 땀은 마르지 않고 우리 옷 속에서 계속 높은 습도를 유지하게 되면 제일 좋아하는 미생물이 곰팡이입니다.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하죠. 그래서 생기는 질환들이, 발에서 생기면 무좀, 사타구니에서 생기면 완선, 몸에서 생기면 체부백선, 머리에서 생기면 두부백선, 이렇게 이름이 이제 달라지는데, 백선, 완선, 무좀은 동일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단어 선정에 있어 가지고 다른 병인처럼 느껴지지만, 그냥 저는 통칭해서 가장 좋은 우리말인 무좀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곰팡이가 발에 생기면 무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신체 다른 부위에 생겨도 똑같은 곰팡이로 인한 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피부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곰팡이 질환을 중심으로 여러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장마철의 피부 위기 제1번, 습도 80% 이상인 고온다습한 환경이 곰팡이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곰팡이가 우리 피부에서 기생을 할 때 제일 좋아하는 부위가 고온다습한 부위, 그다음 두 번째가 각질이 두터워야 돼요. 곰팡이가 먹고 사는 어, 먹이가 각질입니다. 그러니 우리 몸에서 각질이 제일 두터운 부위가 어디냐? 발바닥이죠. 그래서 발에 곰팡이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양말 신고 신발 신고, 그리고 이제 오래 신고 있으니까 고온 다습해지죠. 거기다가 각질도 제일 두터워요. 그래서 곰팡이가 제일 많이 기생하는 데가 발바닥이 되는 거고, 그걸 우리가 무좀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곰팡이만 감염이 되느냐? 그게 2차적으로 세균까지 감염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제 손바닥인데 발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에 요 부위가 제일 무좀이 잘 생깁니다. 왜냐하면 엄지발가락은 누구나 이렇게 다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딱 붙어 있지는 않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는 누구나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으면 통풍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곰팡이 생기면 이제 각질이 다 이렇게 너덜너덜해지고 찢어지죠. 그러면 2차적으로 요즘 같은 때는 세균이 들어가면, 이 세균이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쭉 타고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서해부 사타구니라 그러죠. 여기까지 쭉 바로 올라가요. 여기는 뭐 임파선에 어떤 장벽도 없어요. 그래서 무좀이 심한 분이 장마철에 어디 뭐 등산을 갔다든지, 뭐 골프를 치면서 젖은 상태가 됐다든지, 요거 몇 시간 지나고 나면 세균이 쫙 올라가요. 특히 이제 당뇨가 있다거나 어떤 다른 신체의 면역이 조금 떨어지는 지병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세균이 잘 타고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발등 부분이 뻘개지고, 그다음에 임파선, 여기 서해부 임파선이 커지고, 요 상태가 돼서 병원에 오죠.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일어나면 답이 없습니다. 입원하셔야 돼요. 일주일 입원하셔서 항생제를 정맥으로 주사를 맞아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좀을 이 장마철에는 간단하게 무좀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2차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곰팡이도 늘어나고 세균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 노출된 고온 다습한 상황에서 피부 보호막도 다 무너지고, 그러면 이제 균들이 신나게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 이제 발바닥에 생기는 족부백선, 우리말로 무좀이라 그러죠. 제일 잘 생기는 데가 여기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 고기가 약간 각질이 벗겨진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남성분들의 경우, 여성분들은 좀 덜하지만 남자들은 이 서해부의 그 사타구니 부위에 음낭이 밖으로 노출돼 있고요. 이 음낭은 우리 정상적인 체온보다 1 내지 2 도가 낮아야 정자가 잘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땀이 많이 나서 축축해요. 땀은 많이 나는데 바지 좀 조이는 속옷을 입고 조이는 바지를 입고 있으면 하루 종일 땀이 타서 축축하게 되죠. 근데 고환 부위에는 절대로 곰팡이가 안 썰어요. 왜 그러냐면 고환은 각질이 되게 얇아요. 고환은 각질이 얇으니까 먹잇감이 없는 거예요. 땀이 많이 있으면서 먹잇감도 있는 사타구니 다리 부분 쪽에서 곰팡이가 생겨서 허벅지 안쪽이 이렇게 사진 이따 보여드릴게요. 넓게 이제 곰팡이에 감염이 됩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어루러기거든요. 어루러기. 이 어루러기란 건 뭐냐면 어 이것도 역시 곰팡이의 그 한 일종인데 이 곰팡이는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주로 잘 생기는 부위가 가슴과 등입니다. 특히 등에 많이 생기는데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옷을 입고 있잖아요. 땀을 많이 흘린다면서 옷을 입고 있으면 이 곰팡이균이 이제 감염이 되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갈색 반점으로 생겨요. 딱 동전 크기입니다. 동전 크기로 땀 많이 흘리는 등 가운데 부분, 가슴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갈색의 반점이 생겼다가 저절로도 잘 나아요 또. 그래서 가을에 찬바람 불고 땀이 안 나면 말라서 인제 그 곰팡이가 사라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 곰팡이가 자랄 때 이 티니아 버지컬라라고 하는 이 곰팡이균이 자랄 때는 우리 몸에 있는 멜라닌 세포를 같이 죽여요. 우리 피부에 우리가 이렇게 갈색을 띠고 있는 게 멜라닌 때문에 그렇거든요.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세포를 죽여 버립니다. 그럼 그 자리가 하얗게 탈색이 생기는데 이건 되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낫고 난 다음에 정상 피부 갈색과 하얗게 변한 탈색반이 얼룩덜룩하게 섞여 있다. 그래서 어루러기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이름을 붙인 거죠. 잘생기는 부위가 하여튼 상반신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제 여름에 많이 생기는 곰팡이 질환이고요. 이 어루러기는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정말 이게 둥글둥글하게 그 색깔이 없어진 갈색 그 탈색반 흰 반점이 너무 많아져서 어디가 정상이고 어디가 비정상인 건지 피부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되게 인제 심하게 탈색이 됩니다. 그다음에 뭐냐면 이 땀이 많아지면 당연히 세균도 많아지죠. 그래서 그 세균이 주로 단독으로 세균이 생기는 경우라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코 주변이라든지 입 주변이라든지 요런 데서 이제 농가진이 생기죠. 예. 그거는 아주 국소적으로 피부에만 생기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세균 감염이 돼서 피부 속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인제 입원해야 되는 심각한 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그 세균 질환과 곰팡이 질환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을 치료를 하려 그러면 치료하기 전에 진단을 해야 되겠네요. 자, 사진 한번 보시죠. 발톱을 보시면 이렇게 발톱 표면에 갈색, 흰색으로 곰팡이가 감염돼서 이 각질을 파먹으면 좀 힘이 없어서 잘 깨지죠. 그게 엄지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앞부분, 세 번째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 앞부분도 먹고 다섯 번째도 다 먹었어요. 이 사람은 다섯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 먼저 먹기는 했지만 전부 다 곰팡이가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발바닥에 보시면 엄지발가락부터 발가락 사이에 제일 잘 생기죠. 무좀의 종류가 인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발가락 사이에 생기는 걸 지간형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음 물집이 잡히는 수포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발 뒤꿈치가 두꺼워지는 도화카카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주로 발에 많이 생기지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면역이 없으면 이렇게 두부에도 이렇게 스칼프 두피에도 생기고요. 면역이 떨어진 경우라면 이렇게 얼굴에도 이렇게 생기는데 몸에 생기는 완선 백선의 모양은 항상 보면 이렇게 꼭 그 장미 모양으로 이렇게 경계가 뚜렷하게 요렇게 둥근 장미 이파리 모양으로 이렇게 번져 나갑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좀 깨끗하고 주변에 액틴 보드라 그래서 번져 나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여기 완선 잘 보이죠? 여기 인제 팬티 라인이거든요.
29이고 여기 보시면 요렇게 장미 모양으로 요렇게 각질을 동반하고 가운데 부분은 이게 인제 색소 침착을 동반하면서 그 회복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요게 전형적인 곰팡이가 사타구니에 감염됐을 때 나타나는 딱 그 모양입니다. 액틴 보드라 그래요. 번져나가는 요런 액틴 보드를 갖고 있고 가는 인설이 있고 안에 좋아진 부위는 색소 침착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무릎 뒤에 이제 이 케이스는 무슨 케이스냐면 아토피가 잘 생기는 부위가 이제 접히는 부위거든요, 무릎 뒤쪽에. 팔꿈치 안쪽 이런 데 이제 잘 생기는데 스테로이드를 발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토피 치료하는 약으로 가장 좋은 건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자주 바르다 보면 이 국소적으로 이 자리에 면역이 떨어져요. 그래서 예 습한 여름 장마철이 되면 곰팡이도 더 잘 생기죠. 그래서 접히는 부위에 반복적으로 아토피 습진과 같은 만성 습진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계속 쓴 분이라면 병변의 모양이 쪼끔 이상하거든요. 아토피 정상적인 아토피 모양과 달리 이렇게 경계가 뚜렷한 병변이 생기면 아 이게 2 차적으로 면역이 떨어져서 '곰팡이에 감염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빨리 병원 나오셔야 돼요. 그다음에 인제 몸의 어느 부위든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인설을 동반한 모양으로 생기기도 하고요. 발가락 사이에 생긴 거 보이시죠? 발톱 먹은 것도 보이고요. 요렇게 발등으로 올라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개 당뇨가 있거나 만성적인 질환, 만성적인 소모성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이렇게 발등으로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올라오면 요때는 인제 전형적으로 로zet 모양으로 생깁니다. 네. 이렇게 항상 경계가 뚜렷합니다. 경계가 뚜렷하고 가는 그 인설, 각질이 일어나고 가운데 보면 센트럴 클리어링은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깨끗해집니다. 똑같죠? 되게 다리라든지 이 뭐 발이라든지 이런 완선이라든지 흔히 생기는 부위가 아닌데 몸에 이런 게 생긴다 그러면 대부분 지병이 있어요. 가끔 제가 환자를 보다가 당뇨 진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몸에서 40 대에서 막 생겼다. 50 대에서 막 생겼다. 약간 비만해 보인다. 그러면 "혈당 검사 해 보셨어요?" 그러면 "안 해 봤대." "꼭 해 보세요." 그러면 대개 당뇨가 나와요. 당뇨가 인제 면역 떨어뜨리는 가장 큰 대표적인 성인병이거든요. 예. "얼굴에 이런 게 생겼다." 이런 애들 되게 아토피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아토피 때문에 아토피가 잘 생기는 자리가 여기 귀 주위입니다. 접히는 자리니까. 스테로이드 오래 쓰고 나면 오늘 모양이 좀 이상해졌어. 특히 여름에 이런 식으로 변했다." 그러면 스테로이드를 오래 발라서 생기는 면역 억제로 인한 완 그 얼굴 그러니까 얼굴에 생기는 티니아 페이시아이 예. 안면 백선 이렇게 되겠죠. 이건 이제 두부의 백선이 생기는 경우인데 대개 두부의 백선은 어린애만 생깁니다. 어른의 경우에는 두부에 그 피지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인제 피지라 그러면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얼굴에 피지가 나오면 이 피지가 하는 역할이 긍정적인 게 되게 많아요. 곰팡이를 억제합니다. 세균도 억제합니다. 그다음에 얼굴에 많은 피지가 나오면 자외선 차단 역할도 하고요. 겨울에 피지가 나오면 보습제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피부 보호를 위해서 되게 좋은데 이게 인제 냄새도 나고 여드름도 일으키고 그래서 인제 지금은 미용적인 관점에서 피지 나오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이렇게 두부에 백선이 생기는 경우는 사춘기 이전의 어린아이들만 생깁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거의 없어요. 목 뒤에도 요렇게 되게 보면 이렇게 만성 습진이 있는 부위에 스테로이드 바르면서 이중적으로 생깁니다. 아까 요 사진 보여드린 거 똑같은 겁니다. 딱 아토피 요게 아토피 증상이거든요. 아토피 있는 장소에 약을 반복적으로 바르면서 면역이 떨어져서 곰팡이에 감염된 거고요. 여기 완선 사타구니에 생긴 모양입니다. 경계가 뚜렷하고 가운데는 깨끗해집니다. 발에 보면 이렇게 만성적으로 이렇게 발가락 사이에서 습진이 생겨서 위로 번져 올라가고 발톱도 이게 다 무좀 먹었죠. 이 정도 무좀이 생기려 그러면 특히는 인제 면역이 억제되는 어떤 지병을 갖고 있고 대표적인 게 당뇨병입니다. 특히 이제 무좀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좀 잘 걸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의 면역은 세포맥의 면역이 있고 체액 면역이 있거든요. 세포맥의 면역을 CMI Cell Mediated Immunity라 그러고 체액 면역을 Humoral Immunity라 그래요. 이뮤노글로불린이 매개가 되는 Humoral Immunity는 세균을 잘 잡고요. 세포가 매개돼서 면역을 하는 건 곰팡이를 잘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CMI가 떨어지면서 세포 면역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곰팡이 감염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인제 뭐 치료는 워낙 항진균제가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바르는 약 하루에 2번 내지 아침 저녁 하루에 2번 바르면 돼요. 항생제제 쭉 바르면 되고, 그다음에 아주 심한 경우라면 먹는 약도 있어요. 대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먹을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한테 바르라고 제가 권하는데, 치료가 어렵지 않아요. 치료는 충분한 기간, 바르는 약 기준으로 발바닥 같으면 6 개월에서 1 년, 사타구니 같으면 석 달에서 6 개월. 이렇게 충분한 기간만 바르면 약이 워낙 좋아서 치료가 잘 되는데, 대개 치료에 실패하는 경우는 뭐냐면 좋아지면 안 발라요. 이게 증상 좋아지는데 완선 같은 경우에는 한 2-3 주, 하루에 2번 2-3주 바르면 거의 본인이 못 느낄 만큼 좋아져요. 그러면 인제 안 바르죠, 귀찮으니까. 그래서 재발이 잘 돼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인제 이거 완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치료가 어렵거나 이렇게 하는데 난치병도 아니에요. 본인만 꾸준히 하면 뭐 되게 충분하게 석 달에서 6 개월이면 완선, 6 개월에서 1 년이면 무좀까지 다 치료가 되는데,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 예방을 하려 그러면 곰팡이가 못 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곰팡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건조한 겁니다. 그래서 말려야 돼요. 잘 말 피부를 잘 건조해 줘야 돼요. 일단 인제 여름에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등산을 가면 한 서너 시간 걷거든요. 서너 시간 걸으면 비가 안 오니까 출발을 했죠. 근데 인제 산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비가 와요. 그러면 되돌아 내려가기는 좀 애매합니다. 뭐 어차피 땀에 젖었고. 그러면 이제 계속 강행을 하죠. 등산을 강행하면 발에는 그냥 뭐 등산화 속에 원래 땀도 났죠. 비도 왔죠. 그러면 뭐 물로 결어서 한 서너 시간 걷고 나면요, 발 정말 퉁퉁 불어 있어요. 그때 대충 씻고 잘 안 말리고 인제 뭐 자게 되면 감염이 되죠. 그래서 발은 여름에는 정말 샤워하고 나면 깨끗한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부터 먼저 닦아라.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정도로 발 관리는 신경 써야 됩니다. 손은 뭐 잘 안 말려도 이렇게 선풍기 앞에서 이렇게 하고 흔들면 다 마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타구니하고 발바닥은 선풍기 앞에서 말리고 수건으로 말린 다음에 선풍기 앞에서 충분히 말린 다음에 속옷도 입고 양말도 신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엔 인제 되게 우리나라가 샤워 문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샤워할 때 보면 머리 감고 세수하고 여기 비누질하다가 발쯤 내려갈 때 되면 대충 비누질을 해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샤워할 때 비누질은 발가락 사이부터 해서 밑에서 올라와라. 얼굴은 대충 씻어도 된다. 발가락 사이만큼은 정말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사이사이 구석구석 잘 씻어 줘야 된다." 그런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살이 접히는 부위에는 살 접히는 데가 발, 그다음에 사타구니, 겨드랑이, 여자들 브레이즈 하는 자리, 이런 데는 씻고 말릴 때 이렇게 선풍기 앞에서 이렇게 쭉 팔 벌리고 다리 좀 벌리고 말린 다음에 앉아서 발 들어서 선풍기 앞에서 이렇게 발가락 힘 딱 주고 말리고, 요런 노력을 한 5분 정도만 해 주시면, 선풍기 뭐 강풍 틀어 놓고 말리면 금방 마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옷을 입어야 된다. 그다음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팬티를 좀 이렇게 꽉 조이는 옷을 입잖아요. 그럼 땀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여유로운 옷을, 여름에는 특히 좀 뭐라 그러죠? 한복 같은 좀 펑퍼짐한 옷을 입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무좀균이 없는 게, 수건을 이 사람들처럼 쓰면 내가 발 닦은 걸로 상대가 인제 무좀균이 있는 걸 닦았을 때 상대가 다음에 닦으면 또 인제 생길 수 있으니깐 여름에는 수건 같은 것도 개인 거 쓰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인제 실내 습도를 잘 유지를 해야 되겠죠. 너무 고온도 습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 에어컨, 선풍기 이런 거를 도움을 좀 받는 게 좋겠다. 이게 피부에 직접 닿으면 케미컬 번, 화학 화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피부가 무좀 때문에 망가진 것보다 훨씬 더 넓게 망가져서 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좀 치료하기 전에 케미컬 번 치료를 먼저 하고 무좀을 그다음에 치료를 하죠.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된다. 무좀 약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진단만 되면 약을 쓰시면 정말 좋아져요. 쉽게, 어렵지 않게, 부작용도 없고. 그래서 식초 바르거나 저기 뭐야 마늘바 바르거나 하는 거는 하지 말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제 치료가 어려운 거, 아까 앞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충분한 기간 동안 증상이 좋아져도 꼭 발라라. 제가 그래서 무좀 환자들 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보험 그 공단에서 허용하는 범위만큼 약을 줘요.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도와줘도 이 약 다 쓸 때까지 쓰고 한 번 더 나오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그러면 15 그램짜리 연고를 8 개까지 줘요. 8 개까지. "계속 바르셔야 돼요. 이 약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 바르세요." 그러면 "좋아져도 발라요?" "아니 안 좋아진 거예요. 계속 발라야 돼요." 예 그 정도로 증상이 좋아진 다음에도 "충분한 기간을 발라라. 그래야지 정말 깨끗한 발을 유지할 수가 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 발바닥만큼은 깨끗해요. 전 정말 여름에는 무좀이 없어도 그냥 씻고 난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무좀약을 발가락사이에 좀 살짝 바르고 양말 신어요. 왜냐면 그게 뭐 내성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타인에게 피해 주는 것도 없고요. 예. 그 정도만 살짝 바르고 해도 어지간히 좀 이렇게 신발 오래 신고 있어도 무좀은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발은 깨끗해요. 얼굴에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고 밖에 나갈 때는 있어도요. 예 웬만하면 여름에는 꼭 바르고 다닙니다. 자 장마철에 우리가 인제 뭐 어느 날 갑자기 비 오잖아요. 그러면 뭐 걷다 보면 발에 뭐 물 들어오는 건 막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오전까지 요렇게 잘 비닐에서 씻고 그다음에 인제 바짝 마른 수건으로 발을 닦고 그다음에 선풍기 앞에 앉아서 발을 이렇게 딱 들고 있는 겁니다. 제일 좋아요. 닦는 게 귀찮으면 그냥 선풍기 앞에서 앉아서 발 들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금방 마르거든요. 그다음에 인제 뭐 저녁에 주무실 때는 그냥 주무시면 되는데 아침에 뭐 외출할 때는 나갈 때는 반드시 예 건조한 말리고 난 다음에 건조한 양말을 신어야 된다. 요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어 젖은 신발은 절대로 신으면 안 돼요. 되게 인제 하룻밤 말리면 다 말랐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안창에는 보면 다 물이 있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특히 신발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3 일 주일에 2번 정도 신게. 그 신발 3 켤레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신었으면 목요일 날 신고 화요일 신었으면 금요일 신고 수요일 날 신으면 토요일 날 신고 요런 식으로 신발을 돌려가면서 신어야 되고요. 물에 젖은 거는 반드시 충분하게 말린 다음에 신어야 된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곰팡이는 뭐 어디든지 쓸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 남자들 사타구니는 곰팡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곳은 잘 말리셔야 돼요. 씻고 잘 말리셔야 됩니다. 선풍기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선풍기 앞에서 충분히 말리고 아침에 출근하는 그런 건강 유지법, 피부 건강 유지법을 여러분들이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쭉 볼게요. 윤희 님 들어오셨고요. 박연애가 떴다 들어오셨고요. 티파니 아씨는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비만인 남자입니다. 사타구니 면적이 너무 갈색입니다. 이럴 때 약으로 해결되는지. 정말 이분 정확하게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스카이 81 님. 우리 몸에서 여기 양쪽 목 그다음에 겨드랑이 그다음에 사타구니가 예 검게 특별한 피부병 없이 검게 되는 병을 어 흑색 극세포증 그다음에 영어로 얘기하면 아칸토시스 니그리칸스라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연관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당뇨예요. 당뇨 있는 분들한테 잘 생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비만하신 분한테 잘 생깁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각질이 두터워지면서 각질에 색소가 많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겨드랑이 사타구니예요. 치료 네. 살 빼는 거. 약은 없고요. 다이어트해서 살 빼시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장마철일수록 샤워를 잘하고 말리셔야 됩니다. 네. 어 제주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네. 지금 이제 순주더라고요. 제주도에 내려와 있습니다. 무좀이 그 자체로 위험하지는 않은데 무좀이 있으신 분들은 대개 면역이 떨어진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습기 찬 신발을 오래 신거나 아니면 습기가 차지 않았다 저기 꼭 비에 젖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산이나 야외 활동을 오래 하다가 보면 땀이 많이 차죠. 그 상태에 좀 무리해서 뭐 산에 올라갔다. 근데 뭐 요즘같이 더울 때는 산행도 상당히 건강에 무리가 되죠. 워낙 날씨가 더우니까. 그러면 면역이 확 떨어지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그때 세균 감염이 되면 네 여행의 끝이 입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사타구니가 아프게 임파선이 커집니다. 그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사타구니가 갈색으로 되는 거 약국에서 약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제 아카톤시스 니그리칸스 흑색 흑세포증이면 당뇨나 비만의 원인이면 그건 당뇨나 비만을 치료하면 되고요. 어 무좀 완선 이후에 그 색소 침착이 나면 완선 치료 잘하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예. 스쿠스쿠님 피부 리프팅에 갑자기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게 됩니다. 써마지 울cer한 게 있더라고요. 써마지 같은 경우는 받으면 피부가 쫀쫀해지나요? 그건 두드러기 피부 상처에 갔을 때만 갔는데 의외로 대기실 환자분들이 모두 피부가 좋아져 놀랐거든요. 아유 관리받으면 좋아지죠. 예 관리받으면 좋아지는데 그게 막 그렇게까지 다를 정도로 좋으냐? 그거에 대한 생각은 저는 쪼끔 달라요. 예. 제가 얼굴에 반쪽만 이제 저기를 했어요. 타이탄이라고 역시 이제 똑같은 겁니다. 서마지나 울세라 타이탄 이런 걸 했는데 한쪽만 했어요. 이렇게 반쪽만. 좌우가 달라요 지금도. 좌우가 다른데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얼굴이 좌우가 다르다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예. 방송할 때 제가 한번 클로즈업 되면 보시고 네. '아 저 정도 차이가 나면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원하셔서 하시면 안 한 것보다는 나아요. 예. 다만 그게 이제 위험적인 거라서 보험이 안 되고 본인이 전에 부담을 해야 되니까 예 코스트 베니핏은 따져 보셔야 돼요. 써마지, 주베르, 텐세라, 리졸란 힐러 받아 봤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윤희님 뭐 해서 만족스러우면 하시면 됩니다. 네. 무좀 스프레이 글쎄요. 뭐 저 어떤 성분인지 모르겠는데요. 무좀약은 기본적으로 바르는 연고를 처방받아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중에서 팔리는 것보다. 네. 다한증 보톡스 치료를 하죠. 예 많이 하죠. 예. 헤어라인 이마 부위에 땀 나는 거 그냥 정상인데 뭘 굳이 이마 부위에 땀 나는 거는 너무나 정상적이잖아요. 저는 이제 다한증의 경우에 꼭 하라 그러는 건 뭐냐면 손발. 손은 악수하기 힘들고요. 글 쓸 때 요즘에는 뭐 그렇게 타이프 이제 컴퓨터로 대부분 워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옛날에 만년필 쓰거나 그러면 땀 때문에 만년필이 이렇게 글씨가 번져요. 뭐 그러면 인제 주사 맞으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발바닥에 생기는 다한증도 치료를 하라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발바닥에 각질이 두껍잖아요. 그럼 다한증이 있으면 거기에 세균이 감염되면 정말 고기 썩는 냄새가 나요. 이 사람이 신발을 벗고 발바닥을 이렇게 그 맨바닥 우리는 되게 인제 우리나라는 실내 생활이 그 신발을 벗잖아요. 지나간 자리가 딱 썩은 고기 지나가는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분들은 꼭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감신경 절제술과 같은 흉부외과에서 하는 아주 인제 좀 큰 수술이죠.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요즘에 손발바닥에 보톡스를 많이 희석을 해서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어요. 석 달에서 6 개월 간격으로 맞으면 되니까. 네. 이마는 원하면 할 수는 있겠는데 '꼭 해야 될까?' 뭐 그런 생각은 드네요. 유아들이 사타구니의 건선이 일단 거의 없고요. 성인들의 경우에도 인제 그 역건선이라 그래서 건선은 이렇게 관절 부에 생기지 안쪽은 잘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타구니에 건선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아마 이분이 완선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올렸다 그러면 음 사타구니에 유아들도 완선 생깁니다. 기저귀 차고 그러면 곰팡이 필 수 있어요. 건선은 거의 없습니다. 네. 이마 가운데 엄지로 ቁ는 거 좋아해요. 이마 가운데 엄지로 꾹는 거 패였다는 약간 패였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루성 피부염은 표면이 그냥 편편하지 이렇게 누른 것 같이 이렇게 패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일에 이렇게 누른 것 같이 패였다 그러면 지방 위축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지방 위축. 지방 위축이 생기면 이렇게 패일 수 있어요. 그 자리에 뭐 주사를 맞았다거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요. 트리암신호는 주사를 맞으면 쑥 들어가요. 음. 그다음에 보톡스를 제대로 못 맞고 보톡스를 이렇게 근육 주사를 놔야 되는데 좀 얕게 놓으면 일시적으로 또 그럴 수도 있고요. 음.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 증상은 일단 아니다. 패인 거는 지방에 문제가 생긴 거고 그 원인은 되게 뭐 외상으로도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강한 이렇게 딱밤 세게 맞아도 이게 쑥 꺼질 수 있어요. 그런 외상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하이로손 무슨 약인지 모르겠어요. 하이로손은 스테로이드입니다 이거. 하이드로코르티존 로션이거든요. 예. 스테로이드는 무좀에 쓰면 더 심해집니다. 네. 예. 뭐 이렇게 이런 미용적인 치료에 본인이 만족스러우면 뭐 정해진 기간 간격으로 반복해서 하는 거 괜찮습니다. 예. 8 개월 넘게 하루도 안 빠지고 약 먹고 약 바르는데 이소티논 디페린 크루오신 여드름이 잘 안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치료하나요? 8 달을 먹었으면 너무 많이 먹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약을 너무 많이 먹었고요. 38, 24, 240 개를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너무 많이 먹었죠. 그다음에 이걸로 안 되는데 굳이 8 달씩 먹어야 될 이유가 없죠. 지금 이제 쓰는 약들은 다 여드름에 피지가 많은 환자들이 쓰면 이게 잘 됐는데요. 그게 아니라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서 생기는 여드름은 이 약 써 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99 년생 정진우 님이 어떤 여드름인지 이 이소티논 디페린 크레오신은 누구한테 잘 듣냐 그러면 얼굴에 개기름 많이 끼는 유전성 여드름에 잘 듣고요. 잠 못 자고 피곤해서 생기는 여드름에는 별 효과 없어요. 그러니까 진단을 한번 제대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무좀 여드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우 재테크는 잘하십니다. 네. 발을 먼저 씻고 샤워하시면 됩니다. 건선 치료는 일반 약국에 쓸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이 피부과 전문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네. 예 맞아요. 턱 켈로이드 흉터 자리에 자잘한 흉터가 많습니다. 튀어나온 거는 주사 맞으면 돼요. 예. 예 뭐 20 개만 맞아도 되죠 뭐. 아주 작은 양을 쓰기 때문에 20 개라도 들어가는 사이즈가 작으면 들어가는 스테로이드 양이 많지 않으니까 튀어나온 여드름은 맞아도 돼요. 네. 글쎄요. 뭐 제가 환자분을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크레오신티페림 잘 바르면 되게 요 정도 두 가지 약을 동시에 쓴다 그러면 어지간한 여드름이면 한 달 정도면 좋아지거든요. 약을 충분히 안 발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에피듀오겔이나 조악겔 같은 경우에는 디페린도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벤조일 페옥사이드라 해서 굉장히 피부를 많이 벗겨냅니다. 근데 저는 부작용 때문에 잘 처방을 안 합니다. 예. 팔꿈치 시큼해진 거요? 이거는 유리아 크림 바르시면 돼요. 팔꿈치 끼니까 되게 이런 자세 이렇게 팔 자꾸 이런 자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속 자극을 주면 음 요렇게 자극이 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각질이 두꺼워져서 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바르는 거는 유리아 크림 바르시면 되고요. 이런 자세를 좀 바꿔야 됩니다. 예예 상관없습니다. 개별 포장되어 있는 거. 왜냐하면 이게 특히 여름에는 이게 연질 캡슐이거든요. 만져보시면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수분을 잘 빨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반드시 요렇게 하나씩 까먹는 게 그렇게 먹는 약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약들은 다 요즘에는 복제약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아이소트레티논의 성분 자체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제주도 언제 와도 좋죠. 네. 미간에 주름이 생겼는데 예 보톡스 맞아야 됩니다. 뭐 나이에 상관없이 미간 주름 그다음에 갈매기 주름은 보톡스가 답입니다. 예. 많이 흔들렸죠. 랜딩할 때 아주 그냥 뭐 난리도 아니죠. 그래도 뭐 우리나라 기장님들은 잘 내리시더라고요. 비행기도 아주 작은 거 A330 타고 내려왔는데 보통 때보다 랜딩 속도가 이렇게 이제 속도 줄여 내려오잖아요 평시에는. 근데 쪼끔 랜딩을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느낌으로 내리더라고요. 내리면서 어 착지하자마자 역추진 분사를 하면서 좀 이렇게 과격하게 비행을 내리긴 했는데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윤희 님 정말 뭐 30 대로 본다. 이 정도면 하셔도 좋죠. 예. 여름만 되면 눈꺼풀이 가렵고 입술도 가렵고 온몸이 가려워요?
눈썹이 가렵고 입술이 가렵다 그러면 이거는 저기예요.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으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면역이 떨어지면 생기는 안검염이나 구순염이거든요. 그래서 좀 주무시는 시간을 좀 늘리시기 바랍니다. 여름에는 해가 짧기 때문에 수면 시간이 되게 짧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일부러라도 쉬는 시간을 좀 늘리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의사들은 의대에 가고 나서도 공부를 많이 하나요? 안 하면 낙제죠. 학생 때 공부 제일 열심히 하고 레지던트 때 제일 열심히 하죠. 왜냐면 시험을 봐야 되고요. 시험을 봐서 떨어지면 낙제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공부 안 할 수가 없죠. 음. 대신 이제 뭐 전문의까지 취득하고 난 다음에 공부는 아무래도 이렇게 학생 때나 전공의 때 같이 타이트하게 공부하지는 않죠. 좋아하는 분야 주로 보고 자기 하고 있는 분야만 들고 파고 이제 그런 게 되죠. 동전 모양 습진은 스트레스 때문에 생깁니다. 면역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생기면 사람들은 야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 가지 형태로 그 스트레스를 표현을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그 스트레스를 나한테 푸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오늘 스트레스 되게 받았어요. 짜증나.' 이런 자세. 어우 "아이 저 부장님 저 어떡하면 좋지?" 이런 자세. 그러면서 자꾸 한 군데를 반복적으로 긁어요. 대개 보면 도미넌트 핸드 이렇게 쓰는 손 오른손잡이가 많죠. 오른손잡이는 뭐 펜을 잡고 있거나 노트북에 손을 올리고 있거나 마우스를 쥐고 있거나 오른손은 움직여요. 이제 그 도미넌트 하지 않은 인제 보조적인 손 저 같은 경우는 왼손이죠. 왼손을 가지고 주로 긁어요. 그래서 왼쪽이 잘 생깁니다. 근데 왼손을 가지고 여기는 긁지를 않죠. 몸은 긁으면 반대쪽을 긁고 있거나 반대 팔을 긁어요. 그래서 얼굴은 동전 모양의 습진이 도미넌트인데 반대쪽에 생기고요. 또 이쪽에서도 어 끊고 긁고 그러죠. 근데 긁는 거는 이렇게 직선으로 긁는데요. 계속 반복적으로 긁으면 병변은 동그랗게 생겨요. 그게 화폐상 습진, 동전 모양 습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면역력하고 직접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내가 내 몸에 푸는 거죠. 그러면 인제 뭐 자기 병이 생겨서 병원에 오는 거죠. 네. 하나는 인제 아랫 사람한테 푸는 겁니다. 제일 나쁜 사람이죠. 갑질하는 겁니다. 운전기사한테 화내고 부하 직원한테 화내고 집에 들어와서 부인한테 화내고 애들한테 화내고. 그게 인제 갑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인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거니까 문제가 되죠. 어 면도거품 이상하게 사타구니가 가렵다 그러면 대개는 완선이 없다 그러면 저기예요. 피부가 건조해서 그래요. 인스타그램 하실 생각 없나요? 저는 인스타그램을 잠시 한번 해 봤는데 너무 이상하게 뭐 이렇게 핸드폰이 너무 시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남들이 하는 인스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인스타에 들어가 있긴 하는데 제가 인스타 활동할 생각은 별로 없어요. 저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40 대인데요. 2달 전부터 여드름이 나서 아젤리아 갖고는 안 될 거고요. 40에 여드름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는데 아마 젊었을 때도 여드름이 났던 피부였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아젤리아 갖고는 되진 않고 와서 약 먹고 약 바르는 게 좋습니다. 예. 이 라미실이 굉장히 좋은 약이에요. 라미실이 굉장히 좋은 약인데 이게 처음에는 처방약으로 나왔거든요. 처방약으로 나왔다가 지금은 인제 일반 의약품 그 뭐라 그러죠? OTC 품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본인이 인제 자가 처방해서 쓸 수 있는 연고인데 라미실이 무좀에는 되게 좋아요 정말로. 이 우리가 인제 무좀을 일으키는 균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티니아, TINEA, 티니아라고 부르는 피부 사상균 쪽은 정말 효과가 좋아요. 근데 캔디다에 듣지를 않아요. 근데 무좀은 캔디다하고 피부 사상균이 혼합돼서 감염된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라미실만 갖고 치료를 하면 피부 사상균, 티니아 균들은 그 곰팡이는 다 잘 잡는데 캔디다를 못 잡아서 치료가 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좀 연고 좀 뭐 두세 개 처방 더 해 준다 그래서 뭐 크게 의사한테 소리 낼 거 없는데 저는
환자들한테 무좀이 되게 심하면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건 로세릴 연고를 많이 쓰는데 인제 그게 전형적으로 이트라코나졸에서 케토코나졸, 이트라코나졸에서 쭉 유도된 어 곰팡이도 죽이고 티니아도 죽이고 캔디다도 죽이는 그런 약인데 그거 갖고도 효과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 반반 쓰라 그래요. 라미실 반, 로세릴 반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좋은 약이고 잘 들었다는 얘기는 캔디다에 감염되지 않고 티니아에만 감염됐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음. 음. 자. 레티날 1000 ppm을 일 주일에 2번 콩알만큼 장벽 크림이랑 발랐는데 어 장벽 크림이라는 것도 뭔지 모르겠고요. 레티날 성분도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예. 자극이 됐다 그러면 쓰지 마십시오. 네. 저는 팔꿈치를 이렇게 공군다 그러죠. 이런 자세는 안 취합니다. 예. 오늘 예. 방에서 하는 거라서 예. 저도 편안합니다 아주. 예. 눈 밑주름 보톡스 잘 안 들을걸요? 눈 밑주름 생겼으면 성형외과에 상담하셔 갖고요. 저기를 해야 됩니다. 예. 성형 수술하는 게 더 좋아요. 보톡스 갖고 잘 안 좋아집니다. 은행에도 돈을 많이 넣으면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되나요? 이게 뭐 금융소득세가 일정액이 넘어가면 세금 내야 될걸요? 그렇게 많은 돈을 은행에 넣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예. 서귀포 의료원 만성 적자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도민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인제 공공의료의 문제죠, 공공의료의 문제. 그래서 서귀포 인구가 이렇게 어느 정도 한 5만 정도 되나요? 그러니깐 서귀포시의 인구 5만 정도에 되는 5만 10만 안 될 거예요. 그 정도 구매의 의료원을 유지하려 그러면 어 경제성이 잘 안 맞죠. 환자들이 그러면 이제 국공립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냐? 그렇게 높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이제 돈 얘기인데 또 나의 어떤 경제적 욕구도 없이 그냥 공무원처럼 정해진 액수를 받으면서 일을 해도 자리가 보존되고 별 문제가 없다. 열심히 안 하죠. 아까 제가 의과대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냐? 네. 낙제 안 시키면 열심히 안 할 겁니다. 의과대학의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낙제하기 싫어서예요. 뭐 내가 원하는 과를 하기 위해서 저기를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 의사가 너무 좋아서 공부가 재밌어서 하는 친구도 있어요. 우리 150명 공부할 때 그런 친구가 너댓 명 봤어요. 도서관 가는 걸 너무 좋아해. 보통 남학생들이 당구장이나 나이트클럽 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보다 훨씬 좋아해요. 항상 그 얘기하면 그 친구 있어요. 그런 사람들 빼고 나면 대부분은 낙제하면 1 년을 더 다녀야 되고 한 과목이라도 낙제하면 1 년을 더 다녀야 되니 모든 과목에 대해서 시험 기간 되면 죽자고 하는 겁니다. 그 시험을 굉장히 자주 봐요. 흔히 공부를 매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립의료원이든 뭐 저기 각 지방의 도립병원이든 지방의료원이 왜 그게 안 되느냐? 열심히 안 하느냐? 그래도 조직이 돌아가요. 왜냐하면 정부의 보조금이 있으니까. 이게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망한다 그러면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시험 보는 게 경영을 평가하는 게 시장이 시험이죠. 학생이 공부하는 이유 시험 안 보는데 공부 열심히 한다? 글쎄요. 그래서 학생은 시험 일반 경제 논리는 시장 경제 이게 아니면 어 열심히 안 하죠. 열심히 안 하니 환자들이 개인이 운영하는 영리적으로 운영되는 병원에 가는 게 서비스도 좋고 진료도 빠르고 뭐 치료도 더 잘 되고 하는 신뢰감을 갖는 거죠. 시장의 논리에 어긋나는 어떤 사회적인 조직이 유지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공무원 조직은 왜 돌아가냐? 독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지금 이 동사무소를 지금 뭐 주민센터라 그러나요? 주민센터를
20명 정도가 근무하는 관공서의 개념으로 독점이거든요. 거기를 가야 우리가 뭐 주민등록번호 떼고 정부의 대민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20 명이. 근데 어 10 명짜리를 하나 공무원 조직으로 두고 10 명짜리 에 동사무소를 민영화시켜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20 명을 데리고 동사무소를 운영을 하는데 10 억이 든다고 치면 5억, 5억을 예산을 배정하잖아요. 해서 10 명짜리 2 개의 동사무소를 분리해 놓고 "서비스를 제공해라." 민영이든 국영이든. 그렇게 하면요, 제가 볼 때는 1년 안에 국영은 망할 겁니다. 5 억의 예산으로 10 명,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5 억의 예산으로 10명 갖고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장의 경쟁 논리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건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제가 보건소에서 일을 해 봐서 인제 쪼끔 인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보건소 직원들이 군 단위에 꼭 있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3분의 1만 있어도 그냥 하겠더라고요. 그게 인제 공무원 조직은 경쟁이 없고 비교 대상이 없고 독점이고 국가 권력이 하는 거니까 되는데, 의료원이나 뭐 이런 지방 병원이나 국가 공공의료기관은 경쟁 상대가 분명히 민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민영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이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미 환자들이 그 시장 논리로 결정을 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민영 그 지방 의료원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쟁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 경쟁력이 뭐 구체적으로 다 따지고 들어가면 원단 되게 종류가 많지만 어찌 됐든 토탈리 경쟁력이 없습니다. 당연히 도태됩니다. 근데 정부에서 예산을 계속 집어넣어요. '과연 저게 오를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민영 의료기관이 있는 데는 굳이 공공의료기관이 필요 없다. 뭐 코로나 사태 때 우리가 초기 코로나 대응을 굉장히 잘했는데요. 그거 대구에서 일 벌어졌을 때 그 뭐 계명대 병원에서 계명대 그 개인 병원 동산의료원, 예. 개인이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음압병실 만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다 크기 병동 갖고 했었어요. 개인이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빨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예, 국가에서 하면 되게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공공의료라고 말을 들으면 되게 좋은데 그 공공의료를 환자가 이용하지 않는다고요. 왜? 민영이 더 좋으니까. 환자는 어차피 내가 내는 돈은 똑같잖아요. 그럼 국영은 인제 공공의료는 어디 가야 되느냐? 민영이 없는데, 민영 의료기관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데, 절대로 거기 민영기관이 들어가서 수익이 날 수 없는 데는 민영 의료기관들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 데에다가 인제 공공의료기관이 들어가야 되겠죠. 아주 오직 이런 데.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거기는 어차피 적자 난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대민 서비스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서귀포 의료원이 만성 적자다. 그러면 이거 민영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민영화를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민간에 위탁하거나. 그러면 훨씬 달라질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서귀포 의료원에 일하고 있는 반공무원인 분들이 동의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하지 말초 동맥 폐쇄 진단을 받았는데 스텐트 시술을 해야 된다고요? 하지 말초 동맥인데 스텐트를 해야 된다고요? 말초 동맥 아주 가는 데인데 '꼭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텐트를 한다는 얘기는 꽤 굵은 데거든요. 말초가 아니고 그냥 하지 동맥 폐쇄증일 거예요. 말초가 아니에요. 그러면 스텐트를 해야 되겠죠. 대학병원급의 흉부외과에서 많이 할 거예요. 예. 흉부외과에서 혈관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가야 되겠죠. 세브란스 병원도 좋고요. 웬만한 대학병원에 흉부외과 있는 데는 다 잘할 겁니다. 네. 아니요. 하지 말아야 돼요. 보라색인 게 이게 인제 피멍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짜게 되면 피가 막 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확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패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예. 약 먹고 약 바르시면 좋아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안에 인제
붉은 보라색으로 있는 이 피멍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대로 아물어서 흉이 안 남습니다. 네. 여드름 유전성 여드름은 평생 납니다. 네. 음. 네. 놀러 오면 좋죠, 편하니까. 예. 좁쌀 여드름 짠자국 딱지 같은 게 있는데 아니요. 그냥 가만두세요. 딱지 생겼으면 일 주일에서 열흘 정도 붙여 놔야 되고요. 떨어지고 나면 붉은기가 있기 때문에 멜라논 바를 필요 없어요. 멜라논은 갈색 없애주는 거예요. 네. SNS에 파는 지적 크림이 뭐 요즘 유튜브 보면 난리도 아니던데요. 글쎄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레이저로 제거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좋습니다. 예. 얼굴도 가렵고 얼굴 가려운 건 대개는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팔다리에 붉은 발진이 여러 개 생겼다. 요거는 봐야 돼요. 얼굴은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이거는 뭐 스테로이드 바르면 일 주일이면 좋아지고 수면을 잘 취하셔야 되고요. 스트레스 없애야 됩니다. 팔다리에 붉은 발진은 뭐 워낙 원인이 많기 때문에 봐야 돼요. 예. 인스타는 뭐 했더니 계정이 너무 시끄럽고 하여튼 핸드폰에 조용한 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남자들 사타구니는 접히는 쪽이 사타구니에 완선 생겼으면 진단받고 저기 곰팡이 치료하는 약을 쓰시면 돼요. 십일개 영유아 피부 쪽 볼 거 없습니다. 애 잘 크면 피부과 굳이 올 필요 없습니다. 긁거나 짜면 자국 남죠. 예. 그래서 병이 있으면 약을 먹거나 발라서 치료를 해야지 그걸 집에서 긁거나 짜 버리면 전부 흉져요. 하지 마세요. 예. 도수 치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치료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요. 그게 물리치료라면 뭐 재활의학계에서는 물리치료라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뭐 들리는 얘기들이 보니까 이게 실손보험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별의별 세계망측한 짓을 하는 병원도 있더라고요. 예. 그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기를 해야 되겠죠. 단속이 필요한데 이 많은 의료기관들을 단속하기도 없고요. 의사들 중에서도 이 도수치료 같은 걸 악용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인제 선의로 제대로 운영하는 병원들이 오히려 인제 더 힘들어졌는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실손보험 자체는 우리나라 기본 의료보험의 기본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을 할 때 본인이 이제 보험금을 내고 또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누진제입니다. 소득 누진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나라의 의료보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소득이 100만 원이 있어서 만 원을 내면 1,000만 원이면 1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소득이 100만 원이 만 원을 내는데 1,000만 원은 50만 원 이렇게 내요. 그러니까 세금 내듯이 의료보험료를 매겨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물론 파퓰리즘적으로 정부에서는 인기를 얻을 수 있고 세금 의료보험료를 적게 내는 다수의 이용자들은 박수를 칠 수 있는 제도지만 명백하게 보험의 정신에 위배됩니다. 여러분 생명보험을 달달이 10만 원 냈으면 나중에 생명보험 받아서 1 억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100만 원을 내면 10 억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는 보험이 아닙니다. 이건 세금보다 더 악질적으로 만들어진 구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의료보험을 냈으니 '나는 이용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보험액의 상당 부분은 일정 부분 10에서 20%의 고소득층에서 내는 엄청난 의료보험료 달달이 900만 원씩 내는 달달이 900만 원씩 내는 분들도 있어요. 네.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만들어진 소득액을 갖고 저소득층이 편리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실손보험까지 들어가려면 자기 부담이 전혀 없어요. 병원을 아주 쇼핑 다니듯이 다니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지금도 제가 여름이니까 환자를 되게 많이 보게 되는데 하루에 한 150명 정도 진료를 하면 한 20명 30명 정도는 약을 다 이미 받고 와요. "왜 왔냐?" "확인하러 왔대요. 확인하러." 저 집 병원에 갔는데 이 진단이 맞느냐고. 그러니까 같은 약을 처방을 하면 처방약이 달라지면 안 뜨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기서 인제 뭐 스테로이드를 몇 밀리그램 쓰라고 오다지를 냈으면 당일날 나한테 오면 그게 일 주일치 약을 주면 일 주일 안에 어느 병원을 가도 똑같은 약이 뜨면 이 약 처방받았다고 뜬다고요. 그거는 인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띄워 줘요.
그러면 "아 지금 약 드리려는 약 먹고 있는데 뭐 하러 오셨어요?" "확인하러 왔대." 그거 다 인제 자기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저도 뭐 진찰을 했으니 진찰비도 받고 돈을 버니깐 뭐 나쁘지는 않은데 의료 인력의 낭비, 그다음에 국가 재정 의료보험 재정의 낭비인 거죠. 예. 그것도 실손보험에서 다 공짜로 다 보전을 해 주니 이 사람은 그냥 뭐 병원에 와서, 병원에 가면 어느 병원을 가도 대부분 이제 얼음 물, 더운 물 나오는 정수기 갖다 놓고 거기 커피든 홍차든 녹차든 한 잔 타 먹을 수 있게 다 해 놓죠. 에어컨 틀어 놓고. 그러면 와서 한 10분 기다리면서 커피 한 잔 먹고 가서 그냥 가면 땀 식히고 하기 딱 좋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하루에 내가 10%가 넘는다는 거예요. 음. 이런 실손보험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국가의료보험 제도의 기본은 뭐냐면 공공의, 특히 고소득층이 엄청난 의료보험료를 내서 전체 보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데 본인도 최소한 그 돈을 내고 아껴서 이용하란데 우리는 뭐 그냥 병원을 원합용을 하죠.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다 이용자들이 표예요, 이용자들이. 그러면 뭐 의사들도 싫지는 않죠. 왔다 가면 나도 뭐 진찰료 버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제 의료가 낭비되고 있다. 그러고선 뭐 "의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거죠. 도수 치료를 받으려 했다. 도수 치료를 내가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라 의사가 보고 "당신은 도수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오더를 하는 거지 "나 도수 치료해 주세요." 그게 마사지실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네. 도수 치료는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고 의사가 진찰을 하고 "도수 치료가 필요하다." 해서 처방해서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꼭 마사지 샵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오고 가는데 이거는 하는 병원도 옳지 않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병원도 옳지 않고 요구하는 환자도 틀린 겁니다. 도수 치료를 예약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내가 무슨 치료를 받아야 될지 의사가 보고 진찰하고 오더를 내야 되는 거죠. 하지 마세요. 발톱 치료가 완치될 때까지. 예. 왜냐하면 바르는 약을 써야 되는데 내일을 해 버리면 약을 바를 수가 없죠. 먹는 약이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먹는 약이라도 이렇게 뭐 내일을 해 버리면 안 보이니까 언제까지 약 먹어야 될지 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완치될 때까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블랙헤드 짜면 안 돼요. 약 먹고 약 바르셔야 돼요. 짜면 안 돼요. 약 먹고 약 바르면 다 없어집니다. 붉어지지 않고요. 예. 식산집이 있다면 지금 나라 상황 봐서 팔고 은행에 넣는 게 나을까요?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뭐 부동산은 전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또 출연하고 있는 유튜브에 셀코 TV라고 있어요. 셀코 TV에 지난번에 부동산 전문하시는 분한테 교육을 받을 시간이 있어서 교육을 받았는데 7월 중에 세제 개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7월 중에 부동산 세제 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보유세가 많이 올라간다면,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인 것 같아요. 보유세가 올라간다 그러면 어 그 보유세를 부담할 만큼의 소득이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보유세가 부담될 만큼 올라간다 그러면 살고 유효 내가 쓸 수 있는 자산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학교 도서관에서 만나셨구나. 예. 되게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뭐 잘 살죠. 예. 어느 사회에서나. 예. 발바닥에 빨고 깎는 건 정상입니다. 예. 그 뭐 특별하게 병 없으면 상관없어요. 예. 요즘에 작은 비행기는 비즈니스 없어요. A330은 다 똑같습니다. 비즈니스 구별해 주는 게 보잉기로 치면 777 정도 돼야 나오지 않나요? 예. 음. 압구정 안과 김준현 의사 원장님이 브이로그를 한다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술집에서 만나서 그 비운 데서 한번 해 주실래요? 네. 예.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전 이름 바꾸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동사무소는 동사무소가 좋다고 생각해요. 동사무소가 행정복지센터가 된다 해서 달라질 게 없잖아요. 일을 바꿨다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바꾸는 거 저는 이름 바꾸는 거 되게 싫어해요. 개명한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하던 일이 변화가 없는데 굳이 뭐 이렇게 그럼 구청은 뭐라고 바뀌나요 또? 저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입니다. 가진 이름이 에 뭐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든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이름이 특별하게 그 동 단위가 바뀌지 않았는데 뭘 그렇게 또 이름을 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또 비욘드에서 한번 뭐 토크 콘서트를 하든지 술 파티를 한번 하든지 맥주 한잔을 하든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글쎄요. 뭐 치매가 되거나 수술하고 난 다음에 액큐트 사이코시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신 마취하고 난 다음에 통증이 있고 전신 마취에서 깼을 때 일순간 포스트 트라우마틱 사이코시스라 그래 갖고 이상한 데 빨가벗고 막 복도에 튀어나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경우는 있어요. 그거는 아마 마취 부작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뭐 치료하면 금방 좋아집니다. 네. 허리 벨트 부분만 붉은 게 생겨서 왜 생겼을까?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죠? 온몸으로 번졌다 그러면 허리 벨트하고 별 상관없죠. 여드름이 심한데요. 크레오신 바르도 효과 없고 미루신경 효과에 약 드셔야 돼요. 예. 두피에는 크레오신 발라도 되고요. 이런 경우에 아이소트레티노인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금방 좋아질 거예요.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좋아집니다. 20살 남자인데 아버지에게 어떻게 효도하면 좋을까요? 학생이잖아요. 직장 다니시면 뭐 용돈 드리면 제일 좋아하실 거고요. 아직은 학생인 것 같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표 보여주면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요? 네. 20살 남자 학생이다. 학생이 뭐냐면 직업이 학생이에요. 공부하는 거거든요. 공부해서 성적표 잘 보여주고 장학금 받고 그러면 그게 효도죠. 네. 효도는 부모가 원하는 걸 해 주는 게 효도입니다. 네. 20살 아들에게 아버지가 뭘 바랄까요? 돈 많이 벌어와서 나한테 돈 갖고 라는 얘기는 안 하실 테니까 예. 그 자리에 맞게 일을 잘 자리에 맞게 하면 그게 효도죠. 신발을 엄지발가락 위로 누르신 걸 신어서 엄지가 무좀인지 뭐인지 발톱이 검게 변해서 이거 먹는 겁니다. 예. 이 안 맞는 신발 신으면 발톱이 들리면서 피멍들어요. 무좀일 가능성은 드뭅니다. 신발이 잘 맞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발이 좀 앞발이 넓어요. 그래서 신발도 거기 좀 맞게 앞발이 넓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준조세가 아니고 조세입니다, 조세. 우리나라에 지금 소득이 늘어나면 맥시멈 캡이 913만 원인가 그래요, 한 달에. 예. 네, 액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900만 원 넘었어요. 예, 한 달에 내 소득이 되게 많은 사람들은 913만 원이 캡일 거예요. 예. 재벌회장들이나 뭐 개인 소득이 되게 많으면 그렇게 냅니다. 하여튼 미국은 의사천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이 미국에서 가끔 와 가지고 여기는 왜 이렇게 진료 시간이 짧아요?"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한마디 하죠. 예. "내시는 돈이 얼마인지 가서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내시는 돈 의사도 미국 의사도 되게 30분 단위로 한 명 예약하거든요. 초진 30분 단위로 예약하니까 우리가 30분 동안에 그분들이 내는 게 뭐 피부과 같은 경우 200 불, 300불 내죠. 보험 청구하면 뭐 1000불 이상 나옵니다. 네. 그러면 뭐 저희들도 30 분에 한 명 보면 되죠. 그러니깐 그 사람들이라는 게 다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미국에서 긴 시간 진료해 주는 거 좋아하는데 한국 와서는 짧다고 타령을 해요. 그러면 돈을 그만큼 미국만큼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 불이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 불이면 15만 원. 예. 200 불이면 30만 원. 진찰 한 번 받는데 2 3 0만 원씩 내야 돼요. 예.
한국에서 만약 그렇게 내라 그러면 네 욕 얻어먹죠. 준조세 아니고 세금이라니깐요. 예. 청년들이 세금 낸 그 의료 소득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죠. 예. 근데 노령층이 다 갖다 쓰죠.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버는 사람들이 냅니다. 왜냐하면 뭐 있다고 내지는 않죠. 예. 버는 사람의 월 소득에 따라 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내는 거죠. 그래서 상위 10%가 내는 돈이 전체 의료보험료의 내가 알기로는 절반이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소득세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름만 의료보험이지 의료세금입니다. 의료세금도 의료세를 받는 영국보다 더 가혹해요. 영국은 보통 일반인이 15% 냅니다. 소득의 15%를 의료세로 내고요. 메디칼 텍스로. 소득이 있으면 좀 높으면 18% 까지 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예 누진제로 예 거의 1,000만 원 돈 가까운 세금을 의료 보험을 걷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낸 돈보다 훨씬 많은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이유가 그분들이 세금처럼 낸 돈이 있어서 그렇다. 네. 그거를 알으셔야 됩니다. 예. 정형외과 뭐 할머니도 매일 출근 뭐 하죠. 성형외과 가서 성형 수술하셔야 돼요. 표정을 지으면 주름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게 싫다? 성형외과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수술 끝나고 나면 인제 그 마스크 페이스가 되죠. 표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게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10 내지 20%의 환자들이 그래요. 다수는 뭐 다 보통이죠. 70살 여성인데 얼굴에 사마귀가 났다. 이런 살이면요. 사마귀일 가능성보다는 피부암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학병원 가서 조직 검사해야 돼요. 시간이 되고 돈 있는 사람들은 건강 관리가 잘해서 병원을 쇼핑 다니는 분들 별로 없어요. 예. 뭐 의료보험료를 많이 냈다고 병원을 이용하지는 않죠. 예. 그래서 제가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면서 병원 안 가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의료보험료를 많이 냈다는 얘기는 소득이 많다는 얘기죠.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병원에 안 갔다는 얘기는 안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많이 내고 돈 많이 벌고 안 아프면 그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의료보험료 많이 내는 걸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대한민국에서 의료보험료를 900만 원을 달달이 낸다. 부자죠. 돈 많이 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됐든. 병원에 안 간다. 안 아프다는 얘기죠. 베스트 아니에요? 뭘 더 바라세요? 그래서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한 거하고 피부 발진하고 연관되는 경우 제가 30년 이상 피부과 생활했지만 거의 본 적 없어요. 네, 다른 병일 거예요. 눈두덩이, 쌍꺼풀 라인, 속눈썹 라인, 눈주이 계속되는데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안검염에. 안검에 염증 생기는 거. 예. 다른 이유 없습니다. 면역이 떨어져서 그래요. 힘들어서 그래요. 혹시 5GA가 뭐예요? 5GA가 뭔지 모르겠는데 여드름 약 발라야 되는 상황에서도 무조건 환자들에게 레이저 시키는 거 이거 비양심적인 진료죠. 이 비양심적인 의사를 없애기 위해서 피부과 의사를 정원하는 거 아니요. 정원하세요. 상관없다니까요. 저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1 년에 10,000명씩 20,000명씩 뽑으시라고. 피해를 누가 보나 보자고요. 의사가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값싸게 진료받는 거에 대해서는 좋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비양심적인 의사 수는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의대 정원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얘기도 안 하는 이유가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권력 가진 분들이 하고 다수가 원하는 대로 해 보시라니까 '아유 뭘 의사 면허를 4천 명밖에 정원을 하네. 그냥 매년 10만 명씩 면허 찍어 주세요. 주민등록증 찍을 때 그냥 한 6 개월 학원 다니면 면허 붙여 주세요.' 뭐 대단합니까? 레이저도 하시고 다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예. 환자들은 누굴 선택할지 한번 보자는 거죠. 내가 4천 명을 늘린다 그럴 때 왜 반대했냐? 교육이 안 된다고요.
예. 2천 명 교육받던 데서 갑자기 4천 명 교육하라면 교육이 엉망이 되니 교육 못 받은 의사들이 많이 나오면 손해는 환자가 본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식으로 뭐 먹는 약 바르는 약으로 치료되는 여드름 환자를 갖고 레이저를 시키는 의사가 왜 나왔어요? 의사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의사가 너무 많아서 경쟁이 심하니까 바가지 씌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더 많이 뽑으면 된다. 많이 뽑으시라고요. 예. 뭐 6 년까지 공부할 거 뭐 있습니까? 4 년만 시키지. 4 년도 길지 뭐. 많이 뽑으면 2만 한 1-2년 해서 보내세요. 아 비누 가지고 뭐 탈모 치료 못 합니다. 예. 탈모는 예 약 먹고 약 발라서 치료하면 됩니다. 예. 그렇죠. 학생은 장학금이 최고죠. 군대 가시면 크레오신티는 군 부대 내에 들어가 있어요. 군 부대. 여러분이 군의관의 도움을 받으면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약이 크레오신입니다. 예. 국방부에 납품되는 약이니깐요. 여드름이 심하면 외진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럼 지구병원 후송병원에 나가면 이 피부과 전문의 만나면 크레오신은 여러분이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샤워라는 게 뭐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아침 저녁 2번 하면 되죠. 예. 뭐 샤워 자주 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는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병 생기지는 않습니다. 발가락 빨간색 1 밀리 정도 생기는데 엄지발가락에 빨간색 1 밀리 정도 혈관 늘어났을 가능성이 제일 많죠. 엄지발가락이 생겼다 그러면. 예. 뭐 검사를 한번 해 봐야지 되겠죠. 예. 엄지발톱 끝부분 하얗게 변하는데 무좀일 가능성이 50%, 발톱이 들렸을 가능성이 50%. 사랑니는 꼭 뽑을 필요는 없군요. 사랑니 때문에 아프면 뽑는 겁니다. 퇴화 과정 중에 있는 거거든요, 사랑니라는 게. 우리가 어금니 맨 안쪽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인데 그것 때문에 염증이 생겨요. 옆으로 들어 놓거나 그러면 인제 사랑니 이렇게 해서 나 있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들어 놓은 이도 있어요. 이 염증이 생기면 잇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그럴 때 빼는 거지 아무 문제 없으면 그냥 두면 되죠. 예. 그냥 두면 됩니다, 먹는 건. 예. 세월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네 맞습니다. 한국 병원은 박리담회입니다. 박리담회에 비싼 의료 치료를 도입을 해서 수익을 내고 대학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과 같은 부대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맞추고 그런 형태가 되죠. 보험이 안 되는 뭐 로보트 수술이라든지 이런 건 대학 병원이 하는 거고요. 개인 병원에서는 보험이 안 되는 성형외과 피부과를 하고요. 같은 피부과를 하더라도 그게 뭐 약 먹고 약 바르는 건 대부분 보험이 되거나 이익이 별로 안 나니까 레이저를 인제 권하죠. 예. "레이저를 하세요."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친절하게 "레이저를 하세요." 그러죠. 네. 그렇죠. 한 500불 정도 청구할 겁니다. 본인한테 일부 받고 한 500불 정도 청구하죠. 대개는 뭐 예 젊은 전문의 같으면 한 500불 정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500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진찰비가 75만 원이네요. 네. 발등 위에 갈색빛 색소 침착이 된 것 같은데 이거 뭐 신발 피부염이 생기면 그래요. 냅두면 없어집니다. 반드시 여름에도 면 양말 신고 신발 신으세요. 네. 세레스톤진은 바르면 무좀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난집에 기름 붓는 거예요. 완치법은 아까 설명드렸죠. 예. 항진균제를 발바닥 같으면 짧게는 6 개월 길게는 1년 정도 바르시면 돼요. 병행 초기에 쉐이딩 현상 없습니다. 예. 그런 거 없어요. 예. 예 약 먹으면 서서히 인제 빠지는 게 멈추고 한 달 지나면 거의 빠지는 게 멈춰요. 한 넉 달 지나면 머리가 좀 굵어지기 시작하고요. 7 개월 지나면 또 머리가 좀 서요. 한 2년 지나면 머리가 나올 만큼 됐어요. 예. 아니요. 뭐 멜라논 크림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병이 재발되지 않으면 대개는 시간 지나면 좋아져요. 대개 동네 피부과에서 이 수술방을 갖추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학병원 가서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수술방을 유지하려 그러면 이게 환자가 꽤 많아야 돼요. 근데 이게 가끔 오는 사람 한두 명을 위해서 수술방을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아예 수술방을 유지를 안 하죠. 네. 보습제 안 발라도 됩니다. 요즘같이 지금 뭐 습도 높은데 무슨 보습제를 바릅니까? 겨울에나 좀 쓰면 되죠. 지금 우리나라도 의사는 뭐 부족하지 않습니다. 차고 넘치는데 뭐 국민이 원하면 권력이 원하면 더 뽑는 거에 대해서 전 반대 안 해요. 다만
늘리는 것도 장기적으로 일단 교수부터 좀 뽑고 교육을 준비하고 "그냥 면허 주겠다. 뭐 의사가 별거야? 뭐 대충대충 면허 주세요." 그러면 교육 기간을 줄이고 대충대충 면허를 주고 그러면 되죠. 근데 지금처럼 고급 의료로 잘 이렇게 교육받은 의사를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려면 뭐 2,000 명을 4,000 명을 찍는 그런 정신 나간 짓은 안 하는 게 좋고요. 지금도 의사는 차고 넘쳐요. 아무리 차고 넘쳐도요. 울릉도나 울진이나 뭐 이런 데 안 갑니다. 예. 제주도에 있는 의사들도 제주시에 개업하지 노영 이런 데다 개업하지 서귀포에 개업 안 하죠. 환자가 없는데 왜 개업을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데는 뭐 적자 나는 걸 감내하고 정부에서 인제 그 의료를 인력을 배치하는 거죠. 공중보건이라는 게 그래서 인제 필요한 제도고요. 잘 만들어진 제도인데 공중보건의가 이제는 없죠. 예. 다들 사병으로 가죠. 예 공중보건의는 39 개월, 3년 3 개월 일해야 됩니다. 39 개월 38 개월 한 달 줄었나 모르겠는데 군대 그냥 사병으로 가면 18 개월 육군으로 갔다 오면 18 개월 맞죠? 예. 해병 해 해군 가면 20 개월 그다음에 공군 가면 22 개월 뭐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리 가더라도 1년 반을 버는데 누가 군의관 갑니까? 뭐 군의관이 뭐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닌데. 예. 요즘 뭐 군대 가도 휴가는 더 자주 나오던데 그러면 사병 생활을 하죠. 그래서 예과 1 학년 때 하는 무관 후보 신체 검사를 남자들이 안 갑니다. 그다음에 의과대학을 많이 뽑아서 의사를 많이 뽑았는데 2,000 몇백 명을 뽑고 2,400 몇 명이죠. 뽑았는데 절반이 여자예요. 여자는 또 군대도 안 갑니다.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예요. 예.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 여자는 군대 안 가니깐 일단 의대 정원을 많이 뽑았다 하더라도 남자가 반밖에 안 돼. 군대 갈 사람이 반밖에 반으로 줄었죠. 그나마도 인제 영리한 이제 좀 의대생들은 다 사병으로 가 버립니다. 그거는 선택이거든요. 예. 예과 1 학년 때 신검 안 받으면 돼요. 그리고 예과 마치고 본과 가기 전에 1년 6 개월 갔다 오면 돼요. 그러니 군의관을 할 후보생이 없어지죠. 그러니 공정보건의가 없어집니다. 이번에 또 뭐 지난 정부에서 난리 쳐 가지고 레지던트를 다 군대 가 버렸어요. 더 없어지죠. 지금 뭐 의료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져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윤석열 이전에 의대 졸업한 사람과 윤석열 이후의 의사는 수준이 다를 거다. 뭐 제가 뭐 그때 그 문제 났을 때 여러 번 얘기 많이 했어요. 여러 군데 방송 나갔을 때 얘기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단기 육성하십시오. 뭐 한 2년 전문학교 과정으로 많이 뽑으시면 돼요. 그 환자한테 못 맡길 사람은 일반 환자들입니다. 여드름 안 짜면 씨앗은 어디로 갈까요? 네, 녹아서 자기 피부에다 흡수됩니다. 예. 약 먹고 약 발라서 녹아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 지루성 피부염에 도돌도돌한 거는 지루성 피부염이라서 지루성 피부염이 튀어나오는 경우는 없고요. 되게 붉은기예요. 붉은색이 있고 가렵죠. 비듬이 있고. 튀어나온 거는 검버섯일 겁니다. 네. 검버섯은 레이저로 수술해야 되고요. 지루성 두피염은 그냥 뭐 약 바르면 일 주일이면 나아요. 비듬이 완치가 안 되나요? 비듬은 지루성 피부염의 증상이에요. 지루성 피부염이 좋아지면 다 완치가 되죠. 재발하는 게 인제 문제죠. 본인이 건강 관리가 안 되면 재발하죠. 피부과에 가면 탈모는 뭐 간단합니다. 수술하는 탈모 병원이 따로 있고요. 피부과 전문의들은 보면 탈모 진단 금방 해요. 예. 눈으로 보면 금방 알아요. 정형외과 가셔야 됩니다. 예 많이 발바닥 같은 게 이제 아치가 무너져서 그래요. 족저근막염 있는 게 제일 흔하고요. 평발이 아프고요. 그다음에 이 아치 이 발바닥에 있는 아치를 지탱해 주는 인대가 있어요. 그 인대가 약해지면서 찢어지면서 아파요. 예.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생기면 정형외과 가셔야 됩니다. 발톱 아프고 욱신거리는 거는 조갑 주위에 염증이 생긴 세균 감염이고요. 발바닥에 허물 벗겨지는 건 무좀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 겨드랑이에 약 먹으면 됩니다. 예. 으르르기는 미용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 가렵거나 증상은 없어요. 근데 인제 앓고 나면 하얗게 반점이 생기니까 먹는 약 일 주일 먹으면 완치가 돼요. 내년에 또 재발할 수는 있지만. 예. 모공이 크다고요? 미용적인 거니깐요. 그냥 두셔도 상관없는데 아주 "난 커지는 게 싫다." 그러면 약 먹고 약 발라야 돼요. 예. 세안제는 피지 제거하는 게 이게 계면활성제가 아니고요.
비누의 성분입니다, 피지 제거하는 게. 비누가 이제 계면활성제의 성분이죠, 결국은. 한쪽은 친수성이고 한쪽은 친지성이에요. 그래서 친지성이 그 피지랑 들러붙고 이쪽은 친수성이니까 물로 씻으면 그게 떨어져 나오는 거죠. 어. 모든 비누가 계면활성제죠. 음. 선크림은 유부기자초게 적당히 섞여 있는 게 제일 좋아요. 특별하게 우열은 없는 거고요. 각자가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달라요. 이런 거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상품에 나와 있는 거 골라 쓰시면 돼요. 대부분 반반 섞여 있어요. 바를 필요 없습니다. 네. 유튜브요? 지금 다 이거 저기 그 다 그 고발해 놨어요. 어. 대물이약 광고할 게 뭐가 있습니까? 처방약인데 광고가 안 되는데. 대물이약 광고하는 거 이거 다 쿠팡에 가면 엉망으로 있더라고. 네이버에도 많고. 그래서 저기 변호사 선임해서 다 예 고발 조치해 놨습니다. 중국이 많더라고요. 판매자가 중국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될지 반응할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뭐 쿠팡이나 네이버에는 다 통보해 놨습니다. 다 뭐 엉망인 나라들이죠. 품격이 그 정도니까. 켈로이드는 체질입니다. 유전입니다. 여드름도 유전이고요. 켈로이드도 유전이에요. 그래서 턱에도 생깁니다. 예방은 여드름 안 나게 해야 돼요. 약 먹고 약 바르서 여드름 안 나게 하면 되고요. 여드름 치료도 약 먹고 약 바르면 켈로이드가 훨씬 덜 생깁니다. 손대지 않으면 켈로이드 잘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고 발라야 돼요. 예. 생긴 켈로이드는 주사로 치료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건선섭증 구별 못 합니다. 예. 본인이. 전문의가 구별을 하는 거죠. 피부과 전문의들은 눈으로 다 진단해요. 내과생들은 엑스레이 찍고 CT 찍는데 피부과에서도 눈으로 다 진단한다고. 밝은 조명 밑에서 보면 다 진단돼요. 예, 본인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증상이 있고 불편하면 피부과 전문의 만나면 돼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잘 자야 돼요. 10시에 자고 8시간 자야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예요. 쇼핑이 뭐 스트레스를 더 줄 수도 있으니까 이건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운동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 하셔야 돼요. 많이 하면 오히려 더 심해지죠. 예. 밤 10시에 자고 8시간 자고 잘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안검림이 계속 생긴다 그러면 다른 병일 수 있어요. 화장 때문에 생길 수도 있어요. 화장도. 이러고도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가 꾸역꾸역 돌아갔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졌던 그 교묘한 정책 있죠. 그러니까 비보험 영역에서 병원이나 의사들이 수익을 내고 보험 영역에서는 최소 비용으로 환자들에게 진료 서비스를 해라. 이게 인제 아주 능수능란한 이제 뭐 예를 들면 접시 돌리기 비슷해요. 자전거 타면 접시 돌리는 분이 있죠. 보통 사람은 못하지만 그 그게 몸에 밴 저기 마술사들은 자전거 타면서 접시를 양쪽에 돌리잖아요. 이게 딱 우리나라 의료보험 시스템이었어요. 의사들이나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잘 돌려서 수익도 내고 뭐 이렇게 박리담회로 뭐 돈도 안 남는 실제 진료비의 60% 70% 이렇게 보전해 주지 않는 의료보험 환자도 봐 주고 또 여기서 어떻게 비보험으로 좀 빼고 이렇게 해서 수익과 진료를 양손으로 돌리면서 외발자전거를 탔던 거죠. 그거를 한 컬에 무너뜨린 게 지난 정부의 4천 명 정원론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또 뭐 군의관 요원으로 군의학교, 국립의사학교 뭐 이런 거 사관학교를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지방에 뭐 상주한 의사를 만들겠다? 글쎄요. 네. 제가 볼 때는 다 안 될 겁니다. 안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심,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어긋나는 정책이기 때문에 뭐 10 년간 반드시 지방에 근무하게 하겠다? 네. 10 년째 되는 날 칼같이 튀어올 겁니다. 계속해서 10 년은 보장하지 않느냐? 그렇게 다리 한쪽으로 밖에 나가 있는 그 의사들을 믿고 그 지역의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까요? 뭐 간단한 걸 받겠죠. 근데 뭐 간단한 거는 치료 안 받아도 돼. 예를 들면 감기 네. 약 안 먹으면 7 일, 약 먹으면 1 주일 이면 낫잖아요. 네. 근데 그보다 더 위중한 폐렴이다. 거기서 치료받을까요? 다 튀어나가죠. 그러니깐 자 부산에서 다치고 난 다음에 부산대 거점 병원에서 수술 안 받고 서울대병원 가는 게 현 대통령의 마음입니다. 일반 시민의 마음이라고 다를까요? 왜 그런 거는 무시하고 뭐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그러는데 지금 제도로는 무슨 일을 해도 안 됩니다. 다 틀린 제도입니다. 뭐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10년 지나면 알겠죠. 그 훌륭한 제도를
문제는 있어요. 어느 제도를 어떻게 해도 다 제도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제도가 원활하게 지금까지 꾸역꾸역 돌아왔으면 꾸역꾸역 또 돌아가면서 발전을 할 수 있게끔 미세 조정을 해야 되지, 대한민국보다 더 좋은 의료보험 제도가 있는데 그걸 한 칼에 뭐 자기 손에 어떻게 해 보겠다. 제정신 가진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네. 제가 뭐 그 얘기는 입이 닳도록 했어요. "너 의사니까 의사 편 들지 않냐?" 제가 의사라면 몇 년을 더 하겠습니까? 이 나이 65에. 그리고 우리 집안에 의사 나 외에는 없어요. 나 누구의 이익도 얘기하지 않아요. 오로지 대한민국의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내가 한 얘기니까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투표 똑바로 하셔야 돼요. 예. 모공각화증은 유전병이고 땀하고 상관없습니다. 네. 어떤 노력을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공각화증은. 그건 타고난 거고요. 너무 자주 씻거나 자극을 주면 더 튀어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 좋고요. 샤워할 때도 부드럽게 그냥 맨손으로만 하시고요. 유리아 크림 같은 거 쓰시면 쪼끔 나아지기는 해요. 근데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발바닥 전체 피부 껍질이 하얗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벗겨진, 한 달에 한 번 벗겨진다고요? 글쎄 그건 뭐 마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네. 네. 나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갑자기 외계인 얘기를 왜 하세요? 재밌는 질문인데 뭐 답을 해 드릴게요. 저도 뭐 물리학이나 천문학은 기본적인 공부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자,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100% 외계인은 존재한다. 외계에 지적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100%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전체 우주의 크기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930억 광년이에요. 끝에서 끝까지. 거기에 관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은하의 개수.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은하, 밀키웨이, 우리 은하와 같은 정도의 규모의 은하의 개수가 약 확인된 게 2조 개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각의 은하에 우리 은하계에는 한 4천억 개의 태양과 같은 별이 있어요. 안드로메다에는 그게 한 1조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2천억 개에서부터 조 단위의 별 항성을 가진 게 기본 은하 단위입니다. 그런 은하 단위가 그냥 현재 확인된 것만, 관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확인된 것만 따지면, 네, 2조 개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면 각각의 항성에 별 하나에 뭐 5개에서 10개 정도의 행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서 지적 생명체가 안 생긴다 그러면 그게 외려 이상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외계인을 만날 가능성은 제로다. 다른 분들은 이거보다는 좀 더 그 만날 수 있지 않겠냐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제로라고 보는 게요. 자,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4.3광년입니다. 센타우리 자리에 뭐 별이 하나 있어요. 네. 갈색 외성입니다. 약간 어두운 별이에요. 네. 그게 4.3광년입니다. 그러면 빛의 속도로 4.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로켓트가 공간을 이동하려 그러면 빛의 속도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광속의 10% 이상 내기도 힘듭니다. 물론 뭐 웜홀을 이용한다든지 워프 비행기법을 갖고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게 공간을 접어서 갈 수 있다. 이런 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 뭐 구현 가능성은 거의 떨어지는 거죠. 물리학적 이론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면 센타우리 별, 알파 센타우리 별 주위에 있는 그 뭐 별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광속의 10%면 43년 걸리죠. 왕복 100년 걸립니다. 거기에 무슨 외계인이 이걸 타고 올 수 있는, 광속의 10% 어렵죠. 쉬운 속도도 아니고요. 그래서 만나기는 어렵다. 그러면 가능한 게 뭐냐? 전파로 통신할 수는 있을 개연성은 있다. 그거 한 개 세트예요, 세트.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외계 지적 생명체로부터 오는 신호를 한번 받아보겠다. 세트 프로젝트가 한 지가 벌써 한 50년 넘었나요? 네. 50년, 60년 넘었죠. 아직은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나 컨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없다? 아니면 반드시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예요. 음. 뭐 외계인 얘기 왜 계속 나오냐? 그거 하면 보니까요. 유튜브를 보든 뭐 TV를 보든 그거 하면 사람들이 한 번은 보죠. 관심 있게. 진실은 아닐 거다라고 봅니다. 발뒤꿈치 두꺼워지는 건 원인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에이징 체인지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특히 여성의 경우에 심하고요. 무좀일 수도 있어요. 집에서 치료할 방법 없습니다. 병원 나와야 됩니다. UFO라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unidentified flying object라 그러지 않고요. UFA인가 뭐 그렇게 이름 바뀌었을 겁니다. unidentified flying 예. UFA인가요? 그 현상, 예 기상 현상도 포함해서 인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UFO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비행 물체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사진은 뭐 예 여러 가지 사진이 있죠. 근데 조작된 것도 많고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기상 현상 중에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약치는 모르겠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UFO란 말을 쓰지를 않고 미확인 비행 현상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UAP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이름 바뀐 게 있어요. 예. 스타틴 먹고 스타틴을 먹는다는 얘기는 고지혈증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동맥경화 초기고 모공약 먹어도 괜찮을까요? 아니 먹지 마세요. 스타틴을 먹는다는 얘기는 고지혈증이 있고요. 고지혈증 있는 분들은 아이소트레티닌을 먹으면 그 지질이 더 올라가요. 예. 여러 가지 병이 많네요. 동맥류 초적 관찰 녹내장이 있다 그러면 약 먹는 거에 대해서는 꼭 생명과 연관된 약만 먹고요. 피부 같은 경우는 바르기만 하세요. 선스틱이 선크림 같은 효과보다는 못하죠. 예. 선크림을 바르고요. 뭐 부분적으로 바를 때 선스틱 쓰시죠. 예. 팬츠라인 조이는 거 입으면 따끔거리죠. 예. 너무 조이는 거 입지 마세요. 예. 대상포진 4번 걸릴 일은 없습니다. 대상포진이 아니고 다른 병일 거예요. 대상포진 4번 걸리는 경우는 없어요. 음. 그래서 단순포진일 가능성이 많고 단순포진이 당뇨가 있고 그러면 심하게 걸리면 대상포진처럼 보일 수는 있죠. 예 그럼요. 예. 새벽에 화장실 잠 못 자면 영향이 크죠. 예 동네 피부과를 가세요. 예 그래도 그게 낫습니다. 예. 아젤리아 별 도움 안 됩니다. 데오도런트가 유방암의 원인이라면 생산이 중단됐겠죠 이미. 네. 주장하는 사람은 있어요. 예. 홈 클렌징이 야갈카리가 좋다고요?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 호르몬 수치는 나이가 들면 다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뭐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고 남자는 안드로겐이 떨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에 불편하다 그러면 인제 호르몬 리플레이스먼트 치료를 하면 되죠. 예. 뭐 누구든지 생각은 자기 각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어차피 뭐 증명되는 일은 아니니까. 예. 껍질이 발바닥에 계속 벗긴다면 무좀일 가능성이 많고요. 각질 융해증은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진단을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무좀일 가능성이 더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UFO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연구하고 뭐 열심히 논문 쓰고 그러는데요. 각자의 생각대로 사시는 거예요.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네. 하루에 2번 세수하시면 돼요. 손톱이 잘 깨진다는 건 영양에 문제가 있거나 전신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 부분적으로 한번 그럴 수는 있지만 계속 그렇다 그러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UAP 맞네요. 맞아요. 예. Unidentified 에어로 무슨 피라미드일 거예요. 그죠? 예. UAP.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인제 그 UFO 그러니까 인제 딱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제로에 수렴하니깐 딱 하는데 UAP 같으면 인제 학자들이 기상학자들이든 뭐 천문학자들이든 다 관심을 갖고 볼 수 있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현상이죠, 현상. 눈에 문제가 있었겠죠. 안경에 문제가 있었거나. 예.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지금 뭐 맞아요. Unidentified Anomalous Phenomena. 예 예 맞아요. 예. Anomalous 확인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현상, 기상 현상이 되게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음. 대상포진 주사를 뭐 맞아서 효과를 받고 그러면 이제 추가 접종하는 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저는 누가 놔준다 해도 안 맞습니다. 네. 뭐 걸려도 약 먹으면 되고요. 예. 걸릴 것 같지도 않고요.
예 상처 깊으면 먹는 게 좋습니다. 그게 더티 운드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바닥에 이제 넘어지거나 아스팔트에 무너지면 우리는 인제 클린 운드, 수술 운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릎 상처에서 항생제를 한 1주일 정도 먹는 거 먹고 바르는 거 좋습니다. 미국의 51 구요 에어리어 51은 저게 미국의 그 신무기 신비행체를 다 연구하는 공간이고요. 뭐 외계인이 있다 없다는 어차피 확인하지는 못할 거니깐요. 여러분들이 인제 드라마하고 현실을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드라마를 다큐멘터리를 만들면 많이 보죠. 옛날에 무슨 영화 있었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주인공 나왔던 거? 무슨 거 있었죠? 이제 그런 거 보시고서 에어리어 50일 얘기하는데 그게 대부분 인제 미국에서 뭐 예를 들면 이번에 B-21 레이더 같은 경우에 새로 나온 그 저기 B2 스텔스기의 신모델 싸게 나온 거 그런 것들을 다 거기서 실험을 하고 그러니까 인제 처음에 초기 이제 비행할 때는 비밀로 하죠. 그 정도라고 봐야지. 자는 거하고 호르몬 수치하고 별 영향 없습니다. 10 시쯤 자면 좋죠. 에어리어에서 아노말로스로 바뀌었구나. 하여튼 UAP라는 얘기는 얼른 봤어요. 자주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약을 잘 바르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발 씻고요. 잘 말린 다음에 약을 발라야 돼요. 선스틱도 안 바르는 것보다 바르는 게 낫죠.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일반 의약품은 부작용이나 작용 부작용이 별로 심하지 않아서 작용도 떨어지고 엑스파일 맞습니다. 엑스파일 그 몰로라는 저기 몰로연 나오는 그거였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드라마나 이 현실을 이렇게 혼동하게 만드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그 책 중에 아 제가 그 이제 격월간지로 나오는 게 있어요. 한글로 번역된 걸로 나오던데 거기 보면 이 저기 에이리어 51에 대해서 자세하게 했던 그 책 그 한 권 전체가 그걸로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 제일 시니컬하게 얘기했던 분이 누구냐면 리차드 호킨스가 그 칼럼을 썼던 것 같은데 "아니 몇십 광년을 날아와서 왜 여기서 떨어져서 비행체가 없어지냐."고. "몇십 광년을 날아올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지구에서 왜 떨어져서 파괴가 되냐."고 웃으면서 이제 칼럼의 맨 마지막 부분이었었어요. 몇십 광년을 날아올 정도의 어떤 기술력을 가진 그런 문명이 왜 지구에 떨어져서 죽냐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발톱 갈라진 새끼 발톱이 이게 사랑니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제 극이 과정에 있어요. 태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조금 너덜너덜하고 보기 안 좋아요. 잘 뭐 정리하셔야 됩니다. 영화 잘 안 봅니다. 건선 치료하실 것 같으면 이 정도로 몸 전체가 건선이 있다 그러면 먹는 약을 쓰는 게 좋을 겁니다. 요즘 뭐 트램피아 같은 이뮤노 모듈레이터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주사제도 있고 먹는 약도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거를 하는 게 나아요. 엑시멀 레이저 갖고 뭐 한두 군데는 할 수 있지만 그 몸 전체에 있는 걸 어떻게 치료하겠어요.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면 이건 정형외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결정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대부분 수술하더라고요. 대부분. 체해 충격 받고 해결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화상에 뭐 레이저 치료 필요 없고요. 화상은 드레싱을 잘해야 됩니다. 화상 전문 병원 가셔 가지고. 파킨슨하고 상관없고요. 수술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잘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술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뭐 치료하는 건 상관없고요. 파상풍약을 주면서 먹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파상풍은 예방 주사밖에 없습니다. 먹는 약은 없습니다. 항생제는 일반 세균에 대한 거고요. 파상풍은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필립종은 뭐 레이저로 제거하는 게 제일 낫죠. 30대 대상포진이라 그러면요. 면역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건강 관리 잘 안 되는 거예요. 운동이 건강 관리 기본 아니에요. 밤 10 시, 11 시부터 7 시간, 8 시간 자는 게 1 번이고요. 하루 3끼 정시에 정량을 먹는 게 2 번입니다.
스트레스는 세 번째. 환자분은 다 안 되는 거죠. 2.5 끼 3끼 먹어야 돼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먹어야 됩니다. 귀신이 존재할까요? 저는 뭐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믿음에 관한 문제죠. 과학은 항상 어 시 증명할 수 있는 명제를 세웁니다. 과학자들이 신에 대해서 논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존재나 부존재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실험이나 어떤 그 객관적인 기준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전제하는 모든 명제는 입증 가능한 실험 방법이나 입증 검출해낼 수 있는 어떤 관측 장비나 그런 거 없는 그냥 얘기하는 거는 그냥 그거는 철학의 영역이고 뭐 전혀 과학에서 관여 안 하죠. 그래서 신의 존재와 부존재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연구하지 않는 이유, 존재나 부존재를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자가 생각대로 하는 거죠. 예. 내세가 있느냐 없느냐. 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과학이 증명할 수는 없죠. 그걸 과학자한테 요구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틀린 얘기입니다. 그거는 종교학자나 철학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논할 문제지 과학에서는 저한테 묻는다고 해서 저는 안 믿죠. 의심도 안 해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녹내장이 있다 그래서 보톡스 맞는 게 문제될 건 없는데요. 눈가에 보톡스 맞는 거는 효과가 없어요. 예. 보톡스는 이마, 눈꼬리까지가. 예. 예. 아 스ceptic이라고 책 보신 분이 있나 보다. 예.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들이 아주 저명하고 논문을 많이 썼던 그 냉정한 과학자들이 격월간지로 내는 것 같더라고요. skeptics라고. 예. 회의론 이런 뜻이죠. 네. 거기에 보면 어 에어리어 51에 대해서 충분 그의 그 책은 그걸 갖고만 얘기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엑스파일 네. 스타트랙 팬이에요. 저는 제가 우리 집 앞에 타워필리스 앞에 있는 그 금강안경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셔 갖고 인제 안경을 내 사이즈를 맞춰 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좀 뭐 되게 가벼운 게 나오면 연락이 와요. 가서 하나씩 인제 하죠. 네. 네. 빛보다 빠른 이동을 할 수 있는 물체는 없어요. 이게 빛의 속도로 가속을 하려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위스하고 프랑스에 있는 CERN이라 그러죠. 유럽 그 입자가속기 협회에서 만든 어 에 롱 라지 하드론 콜라이더 LHC 라지 하드론 콜라이더라 그래서 입자를 양성자를 빛의 속도의 뭐 95% 인가 99% 까지 가속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충돌을 시켰죠. 그래서 얻어낸 게 이제 추출해낸 게 힉스 입자를 찾아낸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가 현대 과학이 할 수 있는 최대 근데 양성자 하나 그만큼 가속시키는데 들어간 에너지가 엄청나요. 예. 그래서 사람이 타고 뭐 외계인이 타고 그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다. 그거는 뭐 불가능하죠. 예. 화상 전문 피부과는 없습니다. 외과는 다 화상 전문이고요. 좀 크게 한다 그러면 영등포에 있는 한강성심병원이 화상 제일 치료 많이 하고 잘합니다. 네. 아 아니요, 아니요. 이거 저기 링거 반점이라고 상관없고 오타 반점입니다. 오타 반점. 예. 삼 신생아 때 생긴 자리고요. 색깔이 진데 관자놀이 부분까지 거의 검게 변했다? 오타 반점 아니면 선천성 색소 모반일 수도 있어요. 오타 반점이면 레이저로 치료하면 되고요. 선천성 색소 모반이라면 그거는 성형외과에서 수술하셔야 됩니다. 예. 몸은 자연 발생이 아니고 접촉에서 생기는 기생충입니다, 기생충. 벌레예요, 벌레. 면역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파상풍 주사 맞는 거예요. 예. 이거는 아주 어릴 때 우리가 DPT 맞을 때 인제 신생아 때부터 1살 사이에 스케줄에 들어 있어요. DPT. T가 테타노스의 인제 파상풍인데 이게 외부적으로 활동이 많고 부상이 인제 피부에 부상을 자주 입는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면 10 년인가 15년 간격으로 맞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되게 이제 깊은 외상을 입었을 때 특히 흙이라든지
오염된 쇠라든지 이런 거 찔리거나 깊이 상처가 나면 인제 맞으라 그러죠. 써마지를 주기 전에 피부가 좋아질까요? 뭐 좋아진다는 개념보다 노화, 처진 주름에는 도움이 되죠. 뭐 여드름 나는 피부가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일반 샘이랑 피부과 전문의 샘에는 차이가 있나요? 차이 많죠. 일반 샘들은 피부과 진단을 못 하죠 일단. 뭐 레이저 장비 쓰는 분이나 배워서 쓰는 건 모르겠는데 예. 진단을 못 하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양자 컴퓨터를 완벽하게 발명하게 되면 노벨상은 모르겠는데 뭐 이거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얻겠죠. 예. 근데 양자 컴퓨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뭐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그런 컴퓨터는 아니에요. 뭐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공부는 양자역학 공부는 했지만 양자 컴퓨터에 대한 거는 못하 저 공부한 게 없는데 예. 공부를 해 보면 양자역학을 이용한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말하는 건 인제 일반적으로 0, 1, 0 이라는 비트를 한다 그러면 큐빗이라 그러더라고요. 큐빗이란 거는 모든 X축, Y축, Z축의 어떤 양자가 그 움직이는 방향을 동시에 다 구현할 수 있어서 뭐 훨씬 빠른 속도로 한다는데 특정 주제에 대해서 특정 논제에 대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모든 지금 현재 컴퓨터가 갖고 있는 범용성을 갖고 있는 빠른 건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저기 비트코인을 풀기 위한 양자 컴퓨터 이런 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은행의 암호를 풀기 위한 양자 컴퓨터 그런 거는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인제 기존 컴퓨터로 뭐 1억 년이 걸려도 계산 안 되는 걸 몇십 초 안에 해결한다. 인제 그런 식으로 특정 주제를 가지고 컴퓨터를 양자 컴퓨터를 설계를 할 수 있지 지금 같은 범용성이 있는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탈모병원은 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먹으면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약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예. 무료로 처방해 줍니다. 로렗스티페린은 없습니다. 예. 뭐 이거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크레오신 T 하나가 아젤리아보다는 100번 나아요. 예. 100 개는 먹지 마십시오. 1 년에 100 개예요. 그리고 약 잘 바르면 뭐 100개 이내로 얼마든지 100개 이내로 얼마든지 컨트롤 가능합니다. 그걸 크레오신과 로젝스와 디페린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뾰루지 없애는 건 약 먹고 약 바르시면 돼요. 예. 주식을 제 주변에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고요. 주변에 주식을 하는 분들이 보면 어 약간 용돈벌이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은 꽤 많아요.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은퇴하신 분들이 퇴직금 이제 생활비 나머지 다 인제 그 뭐 보장돼 있는 자격이 있는데 에 와이프가 모르는 부인이 모르는 돈 1억 요런 이제 비자금을 잘 꼬불쳐 놓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인제 주식을 하는 경우는 좀 봤어요. 그러면 인제 오르면 본인이 인제 뭐 이제 부주를 할 때 친구들을 뭐 상당했을 때 이제 은퇴하고 나면 직장에 있을 때보다 부주를 하려 그러면 이제 그 부인의 눈치가 보이나 봐요. 옛날에는 뭐 한 30만 원 50만 원 부주를 했는데 은퇴하고 수입이 없는데 부주 자리 할 자리 조의금 내고 할 때는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집사람한테 이야기하기 곤란하니까 그런 걸로 인제 주로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도 그 얘기를 해요. "하모니도 돈 벌 때 와이프 몰래 한 1억 내지 2억 정도 종잣돈은 빼 놔라. 빼 놓고 안전하게 이제 안전하다는 게 그거죠. 많이 오르지도 않고 많이 내리지도 않고 한 달에 한 50만 원,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뭐 그와 같이 상품에 인제 주식 상품에 넣어 놓으면 마누라한테 인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인사해야 될 때 인사할 수 있다. 뭐 그 정도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꽤 있어요. 때문에 그걸 갖고 이렇게 전업으로 매달리는 분들은 너무 삶이 인제 힘드니까 안 하려 그러더라고요. 일정 소득이 있는 분들이니까. 고등학생 때 머리가 퉁 비었다. 예예. 미녹시딜 발라 주세요. 미녹시딜 발라 주세요. 예. 하루에 2번씩. 현재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미녹시딜이나 로게인. 예. 예. 유전성 대머리입니다. 약 먹어야 됩니다. 약 드셔야 돼요. 예. 베 베다나님. 예. 약 드셔야 돼요. 흰머리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흰머리는 아직까지 뭐 치료하는 약이 없고요.
예. 늙어가면 뭐 다 생기는 현상이다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였으면 되죠. 머리숱만 잘 유지하면 돼요. 예. 여드름 유전입니다. 네. 아니요.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여드름이면 뭐 동생도 심하겠지만 엄마 아빠 중에 한쪽만 그렇다 그러면 심한 쪽 닮은 사람만 여드름 나고 좋은 사람은 닮으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냥 운이죠, 운. 네. 40 대부터 30 년간 탈모면 70 이잖아요. 뭐 70 인데 뭐 본인이 아직도 머리가 중요하다 그러면 드시는 거고 아예 뭐 이 나이에 사회 활동도 하는데 귀찮아 그러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빠지는 거는 그때부터 다시 빠지는 거죠. 푹 빠지지 않아요. 서서히 이렇게. 예. 정조가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저는 정조대왕에 대한 평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평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저는 정조대왕이 뭐 '인품이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옥 시대는 약국에서 그냥 사면 돼요. 여성은 3% 남성은 5% 짜리를 맞나? 1% 3% 인가 3% 5% 인가? 그래서 남자는 높은 거 여자는 낮은 거 쓰시면 되고요. 정조대왕이 했던 모든 것들은 자세히 보시면은요. 기존 주자 성리학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쇄국 정책의 그 뿌리는 인조 때 뿌려졌지만 그 뒤에 어떤 임금들도 그 쇄국을 바꿔서 우리나라를 개화를 하고 외국과의 소통을 늘리고 하는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문체 반정까지 일으켜서 어 아주 정해진 그 주자 성리학에 벗어나는 글을 쓰면 문장을 짓는 것도 거기에 벗어나면 저기라 그랬죠. 사문난적이라 그랬죠. 그러니 아주 복고적인 그 풍의 그러니까 세종대왕을 모델로 본인이 일을 했는데 세종대왕이 주자 성리학을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도입한 사람인데 그때는 그게 맞았죠. 1500 년도에는 1592년 1600 년도에는 주자 성리학을 받아들이는 것이 첨단의 사상 체계를 받아들이고 첨단의 농업 경영법을 받아들여서 구국강병의 원천을 삼았던 게 그 당시는 주자 성리학이었어요. 근데 18 세기에도 그게 먹히느냐? 아니죠. 200년 전, 300년 전 얘기를 갖고 '그렇게 하면 나라가 잘 살 거다. 백성들의 삶이 좋아질 거라.' 생각했다 그러면 시대 뒤져도 한참 뒤지는 얘기죠. 일본은 벌써 개항을 준비하고 있었 일본은 에도 때 쇄국을 했다 하더라도 문이 열려 있었어요. 나가사키에 대지마라는 그 풀도라고 하는 대지마라는 섬을 통해서 난학이 들어오고 육구를 통해서 청나라랑 교류를 했고 끊임없이. 네. 또 조선은 저기 스시마 섬을 통해서 했고 교류를 했죠. 그다음에 저 북쪽에서는 어 에노치 그게 홋카이도죠. 홋카이도를 통해서 러시아랑 이런 건 다 교류를 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었던 거죠. 그 문을 열어 놓고 통제를 막부에서 했지만 우리는 완전히 걸어 닫았어요. 그나마 쪼끔 기회가 있었던 때가 정조 때인데 그걸 다 틀어 막아 버렸죠. 그래서 조선이 19 세기 때 그 18 세기 말 19 세기 초에 그 과도기를 일본처럼 이렇게 계획을 할 수 없었던 거는 그전에 인조 때부터 선조 인조 때부터 틀어막힌 나라. 주자 성리학에 완전히 틀어막힌 나라. 자기가 생각이 쪼끔만 다르면 사문난적으로 몰아붙여서 전부 그냥 목숨을 끊어 버렸던 그런 정치 행태.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18 세기 말 19 세기 초에 조선은 힘이 빠져버린 거죠. 실제로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그 겪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선조 인조 이후에 단 한 번도 우리나라 농경지 면적이나 농업 생산량이 세종 때 같이 회복되질 못해요. 그러니까 1392 년에 조선이 건국해서 1590년 임진왜란을 겪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1600 년대 이후에 조선이 망할 때까지 조선의 생산력이 조선 초를 회복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정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외려 아깝다 그러면 소현세자가 오래 살아야 되는지. 그나마 인조의 큰아들이었던 소현세자는 청의 실체를 받고 개화된 청나라의 문화를 받기 때문에
소현서재가 오래 살아서 왕이 되고 조선을 조금씩이라도 변화시켰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안 됐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그 서세 동점을 하던 그 18세기 말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자는 5%, 여자 3%예요. 네. 여성이 임신하고 생기는 피부병 중에 뭐 태아의 건강과 연결되는 병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임신과 피부 질환이라고. 예, 여기 비욘드에서 검색하시면 나와요. 음. 29세 남자 두피에서 붉고 뾰루지가 난다. 지루성 두피염과 여드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약 먹고 약 바르면 다 해결되죠. 예. 치아가 누래지는 거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고추장 먹어서 붉은색으로 염색되죠. 커피 마시면 갈색으로 염색되죠. 다 그게 인제 치아 속에 작은 구멍들이 있어요. 뼈라고 그러더라도 통뼈가 아니고 그 사이에 작은 구멍에 음식의 색소들이 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싫다 그러면 예 저기를 해야죠. 미백 치료를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턱과 볼에 나 있는 자잘한 불퉁불퉁한 켈로이드일 가능성이 많죠. 좁쌀 여드름이 턱엔 잘 안 생깁니다. 예. 예. 5%는 여자는 1 번, 여자는 3% 짜리를 2번 발라도 됩니다. 예. 100년 뒤에 다 개인 로봇을 가지고 100 년까지 안 갈 것 같은데요, 개인 로봇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예. 삼성이나 현대, 지금 현대 같은 게 현대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로봇 산업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고 LG도 보면 로봇 산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것도 LG가 굉장히 앞서 있고요. 그러니까 삼성, LG, 현대가 여전히 잘 되는 이유, SK 잘 되는 이유, 변화가 늘 능동적이었다. 그러니까 주자 성리학을 갖고 몇백 년을 우려먹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한다는 거죠. 시대의 변화에 빨리 변화에 올라타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옛날에 했던 게 뭐냐면 삼백 산업이라 그랬어요. 이병철 회장 때 처음 시작했던 게 삼백 산업인 게 설탕, 그다음에 미원 조미료, 그다음에 삼백 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 당시 귀했던 게 설탕, 조미료, 밀가루, 제일제당. 그래서 했던 삼백 산업이에요. 먹고 마시는 소비재만 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반도체에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엄청난 투자를 했죠. 변신을 한 거죠. 이게 1970년대 중반인가 그랬죠. 이근 회장이 들어서서 그다음에 그 아주 공격적으로 반도체와 가전 부분에 뭐 핸드폰 부분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죠. 늘 변하는 거죠. 변화의 시점을 최고 경영자가 잘 결정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여전히 삼성이죠. 현대 같은 경우에도 계열 분리는 다 됐지만 중공업은 뭐 별도 벌금 나갔지만 현대자동차도 계속해서 자동차에만 있지 않아요. 지금도 수소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표준화가 된다든지 그러면 어 지금의 저기 전기차보다 훨씬 더 효율성이 있고 무공해에 가깝죠. 예. 수소 전지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현대는. 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지금 우리가 전기차보다 훨씬 더 그게 이론적으로 훨씬 친환경적이에요. 우리 전기는 전부 다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이나 이런 걸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자체가 환경 친화적이지 않죠. 근데 수소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 현대도 계속 변신을 잘하고 있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로봇 산업에도 현대전차 많이 하고 있고 LG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거 저기 손가락 움직임 같은 요런 그 미세 공정 같은 거는 LG에서도 굉장히 연구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일 앞서 있어요.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LG가 제일 앞서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면 변신이 늘 능하니까 예 잘 되겠죠. 아. 켈로이드 같은 데라고 이게 켈로이드 초기 단계일 수 있죠. 염증 초기 되면 아직 완벽하게 켈로이드 안 됐을 때 자리 잡히지 않으면 켈로이드라고 말하기 힘들죠. 근데 어차피 그거 뭐 주사 맞아 해결되는 거니까 치료는 똑같아요. 예. 열심히 바르면 돼요. 예. 우리 생방송 중에 광고 나가나요? 광고가 나간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너무 많아서 비온 데서 광고를 하나 봐요. 한번 좀 참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치료 알코올이 너무 따갑지 않을까요? 네. 프리미엄 하려면 돈 내야 됩니다. 만 몇천 원 내야 돼요.
그렇죠. 홈플러스의 폐업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온라인 유통에서 인제 허물어지는 거죠. 제일 어려운 건 수학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물리학이고요. 그다음에 생화학이나 세포생물학 이런 것들은 인제 응용이기 때문에 쉽죠. 예. 좁쌀 여드름 약 먹고 약 바르면 돼요. 여드름 자꾸 여러분들이 여드름 치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약 먹고 약 바르면 돼요. 그게 뭐 좁쌀 여드름이든 염증성 여드름이든 이제 먹는 약 바르는 약의 종류가 좀 바뀌긴 하는데 약 먹고 약 바르면 대부분 여드름 다 좋아져요. 그래서 약 먹고 약 바르면 됩니다. 예. 네. 오늘은 제주에 내려와서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덧 11 시가 넘었네요. 네. 비욘디가 요즘 쪼끔 주춤합니다. 지금 인제 구독자 200만 명이 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구독자가 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에게 좀 많이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예 이 비욘디도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변화를 좀 모색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주점을 하나 빌려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만나서 미팅도 하고 팬미팅도 하고 뭐 맥주 한잔 하는 그런 자리 같은 거 만들면 좀 좋을 것 같네요. 네. 엄마가 항우무제 드시는데 침 맞아 맞지 마세요. 예. 아니요, 아니요. 맞지 마세요. 예 침도 깊이 찌르는 경향이 있고 얕게 찌르는 게 얕게 찌르면 효과가 없거든요. 대개는 근육까지는 찌르는데 잘못해서 혈관 건드리면 되게 고생합니다. 대부분은 괜찮은데 대부분은 괜찮은데 꼭 맞아야 될 게 아니잖아요. 침을 맞지 않아서 병을 못 고치는 건 아니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항우무제 드시는 분들은 뭐 점 하나 빼기도 되게 힘듭니다. 치열 안 됩니다. 아마 10 분씩 누르고 있어야 돼요. 되게 고생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서 고맙고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주제 가지고 여러분